자, 이번 이야기는 바로 봉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야기, 봉수님의 이야기에서 또 듣기 힘든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정말 또 섬뜩할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봉수님, 아, 네. 봉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오늘 또 봉수님께서 어려운 걸음을 해주셨는데 자, 일단은 오늘 해주실 이야기 무당 언니 이야기가 될까요? 네, 무당 언니가 큰 신을 받고 작은 신들도 받은 이야기를 가져왔는데, 오, 너무 떨리네요, 목요일에. 야, 봉수님도 지금 뭐 한두 번 참여하신 건 아닌데 그래도 떨린다고 하시지만 항상 뭐 그대로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래도 좀 긴장되지만. 네, 아무튼 조금 뭐 긴장하시면 이제 말이 빨라지시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냥 천천히 해주셔도 돼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도대체 무당 언니님의 이야기가 어떤 건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봉수예요. 이 이야기는 친한 지인인 무당 언니가 전달해준 이야기고, 숙제 완료될 만한 것들은 전부 각색하고 정리해서 전달해드리는 겁니다. 과장되는 것도 보이고 믿기 어려우시더라도 그냥 재미로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언니가 말하는 비방법이나 영적인 방법들은 정말 축약하고 각색한 거라 따라하시지도 말고 지역기나 특정될 만한 것은 전부 바꿨으니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면 저번 이야기에서 언니가 어떻게 큰 신을 받게 되었는지를 풀었었는데, 그때 언니가 원룸방을 빼고 보증금을 사용하면서 제 집에 잠깐 얹히기로 했잖아요. 그 토지신을 받고 바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좀 더 돌아보고 온다길래 이유를 물어보니까 큰 신이 직접 점사를 봐주는 건 아니고 뭐 그냥 다른 잡신들이나 아니면 안 좋은 무당들이 동종업계 경쟁자 없앤다고 양밥 치거나 살 날리고 그런 일도 많으니까 그런 걸 막아주는 그냥 소위 탱커 같은 존재라고 하면 또 그렇게 센 신들은 잡신들 하는 일은 자존심 상해서 안 한다고. 그래서 그 잡일들을 해주는 작은 신들도 필요한데 그런 신이 이미 이제 앞길 알려주는 할매 신이 있었으나 그 할매 신만 있으면 일이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뭐 쉽게 말해서 그 할매 신도 힘이 센 신은 아니니까 힘이 빠져버리면 로테이션 돌려야겠지 않냐. 매일매일 일은 해야 되는데 할매 신이 아이고 나 힘들다 하면 그거 땜빵 해줘야 될 신은 더 있어야 되니까 지금이야 큰 신 하나 작은 신 셋 이렇게 모시고 다니지만 그 당시에는 큰 신 하나, 작은 할매 신 하나라 신을 더 받긴 해야겠다 싶었대요. 그렇게 이왕 나온 거 방학이라 시간도 남으니까 언니는 더 돌아보고 오겠다고 결심하고 더 돌아다녔는데, 사실 그 토지신을 받으면서 언니도 기운이 너무 빠졌고 솔직히 더 알아보러 다니기 너무 힘들고 귀찮았대요. 그런 생각하면 안 되긴 했는데, 그래서 이번엔 무슨 방법으로 찾고 다녔나. 언니 말로는 세상에 귀신이 정말 많대요. 바글바글한데 그게 많다고 해서 사람들한테 의외로 해코지하는 애들이 전부 있진 않는다고. 그 귀신들도 괜히 산 사람이랑 엮여서 좋아할 귀신도 없고 생각보다 한 맺혀서 날뛰는 귀신은 잘 없고 나 이제 다 살 거 살았다 할 일도 없고 여유롭게 있을란다 하는데 괜히 산 사람들이 야 여기 귀신 나온대 하면서 몰려오는 등 그러면 정말 귀찮아 한다고. 그래서 그냥 일반인들은 보려고 해도 잘 안 보일 뿐더러 그냥 튀는 행동만 안 하면 그 존재들도 무시한다더라. 그만큼 길에 채이는 게 귀신이니까 언니가 직접 알아볼 필요 없이 효율적으로 움직이자며 그 길가에 보이는 귀신들을 붙잡아 가면서 물어보고 다니다가 어찌저찌 다른 촌 마을에 도착을 해대요. 이번에는 바닷가는 아니고 산골? 그때가 10년 가까이 전이었으니까 지금도 인프라가 열악한 뭐 수도 이런 건 다 있으나 화장실 가려면 집 밖으로 나와서 가야 하는 집들도 왕왕 있는데 그때는 더 심했겠죠? 와 이런 시골이 아직도 있구나 이렇게 싶었대요. 그런 깡촌이면 보통 뭐 교회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선앙당이나 아니면 사당, 장승, 소떼 이런 것처럼 뭔가 기리는 민속신앙에 더 의지를 많이 할 수 있겠다. 잘 왔다 싶었다는데 그렇게 마을 거치를 다 돌아다녀봤는데 그런 거는 고사하고 길거리 왔다 갔다 하면서 쌓는 돌탑마저도 없더래요. 근데 이렇게까지 아무것도 없을 수 있나. 그 마을 외곽을 돌다 지쳐가지고 산 꼭대기에서 주저앉아서 쉬면서 언니 속으로 이 귀신새들이 감히 날 놀려먹나. 내가 돌아가면서 다 잡아가지고 강제 승천시켜버릴 거다. 이를 막 뿌득뿌득 갈다가
쉬면서 산 아래 풍경을 봤는데 언니는 마을 외곽과 산에만 빙빙 돈 거였고 산 꼭대기에서 그제야 마을 중앙이 보이길래 보니까 거기서 뭔가 풍악 소리도 들리고 단순 사물놀이 소리가 아니라 정말 굿판 소리길래 뭐 하나 이러면서 부랴부랴 내려갔대요. 근데 가보니까 웬 무당이 SUV만한 소 하나 잡아서 굿판을 엄청 크게 벌리고 있고 웬 조만한 여자애도 앉혀놓고 있더래요. 저 여자애가 귀신에 쓰인 건가? 그러면 그게 내 눈에도 보이던지 아니면 내가 받은 신이 말을 해주든지 했을 건데 크게 벌린 굿판 사이즈면 보니 저 무당이 받은 신이 내보다 신이 커가지고 내 영안이 덮인 걸까 싶고 마을이 싹 조용한 게 뭔가 있긴 있구나 하면서 굿판 벌어지는 걸 보고 있는데 그 열린 굿판 내용을 요약하면 어느 날부터 마을에 사람이 알 수 없이 죽어나가고 가축도 병 걸려 다 죽었더라. 근데 그 원흉이 여기 산 근처의 사당에서 살던 산 귀신이었는데 그 산 터를 공사를 한다고 사당을 무너뜨리고 뭐 이후에 사당을 따로 짓든지 했었어야 되는데 무시를 했대요. 그래서 이 사당 그 산 귀신이 이 땅 주인 딸한테도 농간질을 한 거라 뒤늦게나마 산 귀신을 하나 달래주려고 한 거라더라 하는 굿판이었대요. 근데 언니 말로는 이게 어떤 존재를 달래주는 굿판이라 하면 분위기 자체는 밝아야 된대요. 왜 밝아야 하느냐? 이게 빡쳐서 날뛰던 슬퍼서 날뛰던 그 귀신 보고 아우 친구야 왜 그러니? 응? 우리가 노래도 불러주고 춤도 춰주고 맛있는 밥상도 차려줄 테니까 기분 좀 풀어라 이런 판이라 분위기가 밝아야 되는데 여기는 이상하게 구경하는 사람들 표정도 이상하고 그 분위기도 음산하다 해야 되나? 게다가 부스상 앞에서 어린 여자애가 꽁꽁 묶여있는데 여자애가 기운도 없고 막 뭔가 비실비실해 보이더래요. 그래서 구경하는 마을 사람들한테 살짝 물어봤대요. 무슨 일인지. 처음에는 외지인이라 그런지 수상쩍은 눈빛으로 위아래를 훑어보다가 언니가 아예 그러지 마시라고 저 그냥 민속학과 학생인데 어르신들 인터뷰 해주신다고 연락 가고 그런 건 없고 그냥 책이랑 논문 쓰는데 도와달라 이렇게 뭐 입을 털었더니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연구하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이미지가 좋아 보였는지 일단 굿판 내용처럼 그렇게 굿이 열린 건 맞고 그 자세한 사정이 뭐냐 아무것도 인프라도 없는 이 작은 마을에서 먹고 살아야 할 것이라도 있어야 하니까 농사를 지으면 뭐 나라에서 지원도 많이 해주고 그런다더라. 그래서 농사를 짓자. 근데 잘 안 되니 농사 좀 잘 되게 해주십사 하고 사당을 지었대요. 근데 그 사당은 어떻게 지었냐 하니까 지금도 그런 일이 왕왕 있지만 왜 시골에서 땅 주인이 근처에 살지 않거나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으면 마을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그 땅에 막 멋대로 경작해버리거나 하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처럼 실제로 그 땅 주인은 따로 있었으나 마을 사람들이 아무리 신 모시는 사당이라도 찝찝하다고 내 땅이 싫다, 주변도 싫다. 그래서 멋대로 남는 땅이라고 사당을 지어버리고 제사도 그렇게 지낸 건데 땅 주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귀촌을 했고 그 사당이야 마을에서 관리하는 것이라고 해도 땅 주인 입장에서는 불법 건축물이잖아요. 그래서 밀어버리고 집을 지었대요. 그 뒤로 외지인이 잘 오지도 않는 곳에서 갑자기 가축들이 전염병에 걸리지 않나. 그리고 또 마을 사람 몇몇이 픽픽 죽어나가지 않나. 무당 하나 유명한 사람 찾아가지고 의뢰를 했는데 자기 사당 부숴버려서 갈 곳을 잃은 산귀신이 펄펄 뛰면서 다 죽이고 다니는 거라. 근데 그렇게 사람 죽이고 다니다 보니 재미가 들렸는지 이젠 애까지 건드리는 거다. 저거 달래주려면 7일 내내 굿판 벌려야 된다. 아무리 독한 놈이라 제쌍도 일반제로 쓰면 안 된다고 그것도 내가 준비하겠다고. 애를 건드린다니 애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은 건 아니고 저기 앉아있는 애가 그 애다. 그 귀향했다던 집안 아저씨 내 손녀딸인데 애 부모는 일찍이 죽고 대도시에서 노부부들이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리하고 내려온 거라더라. 근데 자기 자식들 먼저 보낸 것도 한인데 손녀딸까지 그 모양이 되었으니까 속이 말이 아닐 거라고. 그래서 아 이거다 싶어서 그 사람 좀 한번 인터뷰하자니까 그 이야기를 해준 마을 노인네가 내가 말했다고는 하지 말고 거기 집 가보라고 알려주고 음료 하나 사들고 올라갔대요. 언니가 그 집에 굿판을 뒤로 한 채 찾아갔는데 갑자기 문 두드리면서 인터뷰하러 왔다고 하기도 정말 애매하고 사실 그렇잖아요. 누가 봐도 갑자기 인터뷰하러 왔다고 하면 저거 좀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막 열어주지도 않을 거라 그렇게 어떡하지 하면서 집 앞을 왔다 갔다 하니 거기 집 주인 할머니가 문을 확 열어 제끼면서 이 육실을 놈이 남의 손녀 데려가다 귀신놀이 하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이제는 또 뭔 소리를 짓거리려고 왔냐 하면서 언니한테 물바가지를 확 뿌려버리더래요. 언니가 너무 당황해서
아, 뭐 하는 짓입니까, 어르신?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 할머니가 언니를 딱 보아하니 아가씨 나이대라 마을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아니, 그러게 왜 외지인이 여기까지 와서 뭐하러 남의 집 앞을 기웃거리냐고 막 당황을 하시더래요. 언니가, 나 이상한 사람 아니고, 뭐, 민속학과 학생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방금까지의 상황을 미루어 보았을 때, 거기서 나 민속학과 학생인데, 근데 마을에서 어르신이 손녀갖고 뭐 하는 것 같던데요? 하면, 이야기는 고사하고 불난 집 집주인한테 왜 불났냐고 물어보는 상황이 되잖아요. 머리채 잡힐 거 뻔히 보여서 그냥 방학이라 여행에 왔는 대학생인데 집이 이뻐서 보고 있었다. 오해는 하지 마시라고 하면서 그렇게 대충 둘러댔대요. 네. 그러더니 그 할머니도 사과하고 뭐 학생이 그렇게 쫄딱 젖었는데도 여자애가 이렇게 다 젖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미안하다 아가씨. 내가 요즘 안 좋은 일이 마을 사람들한테도 너무 시달려서 그 마을 사람인 줄 알고 그랬다. 그리고 상태가 좀 그러니까 뭐 어디 가기도 그냥 보내기도 미안하고 괜찮으면 내가 진짜 미안해서 그런데 그 노인네 오시지만 남는 옷 줄 테니까 시간도 늦었으니까 씻고 갈아입고 그냥 뭐 하룻밤 자고 가 하시더래요. 네. 감사하다고 옷값이나 숙박비 정도는 지불하겠다고 현살을 치시는 거 뿌리치고 돈 쥐어드리고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밥상 차려주시길래 같이 밥 먹다가 슬쩍 물어봤대요. 아까 마을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무슨 일 있냐 이런 식으로. 근데 그 할머니가 얼마나 사무치고 어디 이야기할 데도 없어서 너무 답답했는지 언니를 처음 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가슴을 팍팍 치면서 한숨을 쉬길래 이거다 싶어서 할매요. 우리 할매랑 춘추도 비슷하신 것 같은데 내가 할매 생각나서 그러는데 소주 한잔 합시다. 제가 사올게요. 아니 뭐 그러라 하셔가지고 술 한잔 하기 시작했대요. 한 잔 두 잔 마시면서 술이 조금씩 오르니 할머니가 그제서야 말문을 여시는데 내가 그것만 생각하면 곧 죽을 나이인데 한이 맺혀도 못 죽겠다. 그냥 그 돈 몇 푼이 뭐라고 쥐어주면 끝났을라나 싶은데 우리도 이 땅에서 집 짓고 살아야 되는데 어쩔 수가 없었다. 내 아들 자식 내외에 그렇게 보내고 저 피덩이 혼자 남을 거 마음 아파서 도시에서 키우는 게 어린 소녀한테는 좋다고 하나 노인네들은 아무것도 몰라서 그래도 공기 좋은 데서 있으면 하루라도 손녀 곁에서 더 살까 싶어 내려왔는데 이 마을 새끼들이 웬 사당을 남의 땅에 멋대로 지은 것도 모자라 그 관리를 여태 자기네들이 했으니까 돈까지 내놓으라 하더라. 우리도 손녀 지키려면 세게 나갈 수밖에 없었다. 너희도 우리 땅이 멋대로 지었으니까 그 동안에 토지 임대료 내놔라 하니 이 가증스러운 것들이 그거는 저 집 탓이요. 아니요 이 집 탓이요 하는 꼴이 참 무섭다. 근데 그거를 우리 영감이 자기 친구들이랑 우르러 와서 사당을 다 도끼로 깨부수고 불질러 버렸다고. 예. 그대로 그 터에 집을 지어버리고 그 집이 이 집이라고. 그러다 손녀딸이 점점 커가고 이 생활도 적응이 되어갈 쯤에 애가 뒷산에 아침 대바람부터 나갔다가 해 저물 때까지 놀고 온 날부터 밥도 안 먹고 계속 토하다가 어느 날 피를 캬 하고 토하더라. 너무 놀래서 노인네들이 애를 업고 울면서 병원 뛰어다니고 그랬다. 아가씨 애 업고 40km 뛰어가 봤냐고. 근데 의원에서는 원인을 모른다 그러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고 속이 진짜 말이 아니다. 근데 차라리 그렇게 원인 모르게 아프게만 한다면 병원을 찾기만 하면 끝나기라도 했으나 애가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니더래요. 그래서 무슨 헛소리를 하고 다니길래 하고 언니가 물어보니까 어느 날부터 마을 일을 다 맞추고 다니더래요. 네. 갑자기 대바람부터 가서 아줌마 이 집 뭐 잃어버렸지? 그거 어디서 잃어버렸으니까 거기 가봐 하는 조그만한 일부터 옆집 가더니 내 저 집 영감 죽을 거야 이런 거까지 다 맞추더래요. 마을에서는 안 그래도 우리가 그 사당을 부쉈으니까 굿을 해야 된다. 굿 비용 내놔라 이런 상황이었는데 애가 저 지경이 되니까 그 집 터 산귀신이 애한테 쓰였다고 그거는 또 무서웠는지 더 이상 건들지는 않더라. 솔직히 마을 사람들 집 안 받아줘도 되니 편했고 그 편한 만큼 손녀딸한테도 너무 미안했다. 그렇게 지나가는 줄 알았는데 사흘 전에 웬 마을 사람들이 무당 하나 데리고 우르르 오더니 손녀딸 살리고 싶으면 가만히 있으라면서 억지로 아이를 데려갔다고. 네. 누군들 그 손녀딸을 그 구판에 올리고 싶었겠냐. 근데 의사도 안 된다. 어디 절간에 가도 안 된다 하니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려고 그냥 보낸 거라고. 이런 이야기였는데 듣는 언니도 너무 속상하고 가슴이 먹먹하더래요. 예. 근데 그걸 들은 언니가 갑자기 딱 들은 생각이 아니 진짜로 작정하고 몇십 년 넘게 눌러 살면서 하나 둘씩 잡아먹고 힘 키운 큰 악기가 아닌데 여러 신이 보호하고 있는 어린아이를 마음에 안 든다고 저렇게 만들 수가 있나? 사실 조상신이 자기 손자 손녀 건드리는 거야 핏줄끼리 그러는 거니 티가 안 나니까 당장 잡으러 오진 않는다고 해도
고작 저 어디서 굴러온 뭔지 모를 산귀신이 건드릴 수가 있나. 근데 이해는 안 되었으나 당장 들은 거는 그 정도니까 이걸 어떻게 한다 하고 방법을 좀 고민을 했대요. 그러고 생각이 다 정리된 언니가 할머니 혹시 집에 아까 마당에 보니까 장독대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던데 그거 혹시 다 김치독이냐? 아니다. 요즘 날이 따뜻해서 김치는 쉬기 전에 진작 냉장고에 넣어놨고 장 보관 중이는데 왜 그러냐? 그니까 잘됐다 하고 그냥 밝혔대요 언니가. 어르신 저 사실 어디에서 모업하고 있는 김아무개인데 사람이 치이는 것도 모자라 영적인 존재가 늘어지고 있는 거 보니까 더는 안 되겠다. 심신이 고단하다 못해 죽고 싶을 지경인 거 다 안다. 무업하는 사람이라고는 하나 천하게 보시지만 말고 지푸라기 잡아보신다면서요. 돈 내놓으라는 거 아니다. 내가 저 애 원래대로 돌려놓겠다. 근데 대신 저 장독 하나만 받겠다고. 실패할 일도 없고 내가 보장한다. 일 끝나면 내가 장값도 다 물어주겠다고. 그 장독으로 뭐 하려고 그러냐니까 언니가 설명하길 그 어르신, 서주신이나 조왕신 등 작은 신 이야기는 들어보셨는지요? 이 이야기처럼 장독을 보호하는 신이 있다. 장독 안에는 뭐 장을 만드는 콩이나 아니면 한겨울 이겨내려고 먹는 김치나 농산물 등등이 있지 않냐. 매년 조상신들께 사람 먹는 음식으로 제사를 지내는 이유를 생각해봐라. 귀신이 사람 음식을 먹지도 못하는데 왜 그럴까? 그게 음식들이 다 별거 아니올지라도 그것도 애써서 논밭을 관리한 농부의 마음이나 염원이나 그걸 먹고 가족들이 건강을 빌고 하루하루 잘 버틸 기원하는 아낙네들의 염원 등등 이렇게 모여서 만들어진 거래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작은 염원 덩어리다. 당연히 귀신들 입장에서는 큰 염원이 모인 신도 아니고 먹기 편한 작은 염원 덩어리니 구미가 당길만 하고 일반 귀신이 꼬인 물건도 태우내만 하는 상황에 엽기 같은 귀신들은 더 꼬이기 쉽다고. 그거를 막아주는 게 이 장독신, 천룡신의 역할이다. 물론 처리해주는 건 다른 존재가 하겠지만 반대로 막는 거는 기깔나게 한다면 그 천룡신 안에 가둬놓기만 하면 이 악귀는 다시 못 나온다. 예. 상처에 된장 바르라는 말이 진짜 괜히 있는 거 아니라 어르신 상처도 이 장독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싸게 먹히는 거 아니냐 하니 그걸 들은 할머니가 그냥 어이없다는 듯 허탈하게 웃으셨대요. 예. 그래 뭐 저 마을에 온 무당도 날고 길다고 하지만 사흘째 저러는 건 보면 그래 가져가시라. 근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려다니까 언니가 어르신은 뭘 더 하실 필요는 없고 말 나온 김에 해도 졌으니까 그냥 지금 하겠습니다. 3일 내내 이 마당에서 내가 아는 비방법을 쓸 건데 어르신이 그 기한의 낮 동안은 집 안팎으로 뭘 하든 상관은 없으나 밤에 무슨 말이 들리고 누가 찾아오고 심지어 내가 불러도 절대 대문 밖으로 나오지 마시라고. 그렇게 경고를 한 뒤 언니는 비방법을 하기 시작했대요. 첫 번째 밤에는 악귀를 그 장독 하나를 골라서 가두는 비방법을 썼는데 예. 그 갇힌 악귀가 미친 듯이 막 날뛰면서 날 당장 내보내지 않으면 네 애미부터 죽여버릴 거라고 막 지르고 그래도 불구하고 언니가 대꾸도 안 해주자 악귀가 언니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할매요 이리 나와봐요 큰일 났어요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손녀딸 목숨 걸려있다고 하니 다행히 할머니 내외분도 안에서 꿈쩍도 안 하시더래요. 그렇게 첫날 밤이 잘 지나간 듯 했으나 아침부터 언니 집에서 전화가 오대요. 엄마가 큰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했고 의식이 없다고. 솔직히 심적으로는 진짜 많이 흔들렸으나 그 바닷가 마을에서 받은 토지신이 흔들리지 마라. 네 어미가 입원한 건 맞으나 아직 숨이 끊어진 건 아니다. 또 끊어지지도 않을 거라고 해서 마음을 다잡고 악에 바친 악귀한테 네가 별짓 다 해봐라. 내가 열어주나. 너에게 남은 시간이 이틀 뿐이다. 그 전에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든지 하면서 막 협박을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조용해질 법도 하잖아요. 근데 두 번째 밤이 되었는데도 장독이 부서지듯이 날뛰길래 저 악귀 좀 잘 봉해주십사 장독에 깃든 찰룡신에게 제를 지내줬대요. 뭐 일 시켜서 미안한데 그래도 좀 봐줘라 하는 의미로. 그러더니 악귀가 이번엔 진짜 너한테 제일 가까운 친우를 데려갈 것이다. 어디 한번 또 해보고 싶은 걸 다 해보라고. 그렇게 말해봐 하고 악지르는 거 진짜 너무 꼴보기 싫어서 장독을 차버리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으니 예. 침착한 척하면서 마지막 하루 남았어 어디 더 발악해봐 하고 태어난 척을 했으나 너무 무서웠대요. 그리고 마지막 날 아침이 되었는데 그때 그 악귀가 말한 친구가 저였는지 제가 그때 대학 동기들이랑 여행을 갔었는데 묵었던 펜션에서 가스 노출이 났어요. 예. 그래서 같이 간 동기들까지 진짜 다 죽을 뻔했는데 하지만 잘 살아있죠? 네? 그래서 사실 그때 언니에게 전화 걸어서 말하진 않았고 그때 그 일이 관련된 건지는 몰랐으니까 그냥 치료나 좀 받았다 이런 정도여서 언니도 일 보는 와중에 걱정할까봐 따로 말은 안 했어요.
근데 아무 연락도 받은 게 없으니까 언니는 오히려 이 봐라? 아무 연락 없는데? 그래, 네가 제대로 가져줘 있는데 뭘 할 수 있겠냐면서 다시 마음을 다 잡고 마지막 날 밤이 되었대요. 언니가 악기한테 이제 마지막 날인데 너 아무도 못 찾는 널 기리지도 않는 바다 깊은 속으로 내가 떨어뜨려 버릴 거라고. 예. 내가 이 장독 들고 바다 깊은 곳에 던져버릴 거다. 어떻게 생각해? 하니까 그제서야 그 악기가 울면서 막 싹싹 빌기 시작했대요. 예. 잘못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사실 어르신의 생모랑 친구분들께 뭔 짓을 한 건 아닙니다. 그냥 저는 사람 악기만 읽을 줄 아는 잡기에 불과합니다. 인간들이 자기들 멋대로 날 사당에 모셔놓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제밥도 따박따박 먹여줘 놓고 갑자기 또 자기 멋대로 집을 부숴버리니까 갈 곳도 없고 할 수 있는 곳이라고는 악기를 읽을 줄 아나 절 모시는 사람이 없으니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진 저는 그냥 굶어 죽어가고 있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아니면 어르신도 무업을 이어나가시는 것 같은데 내가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냐. 바다에 날 빠뜨린다곤 하나 제가 담긴 항아리는 언젠가는 발견될 거다. 나를 데려가시면 세상에 나올지언정 사람들에게 발견되거나 해코지는 안 하지 않냐. 바다에 천년만년 빠져가지고 아무 생각도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악기덩어리가 되고 싶지 않다 하고 빌더래요. 그래서 언니가 그 귀신한테 야 그럼 너 이 마을 사람들 다 죽어 나간 거랑 가축들 병 걸린 건 뭔데? 그거 네가 한 거 아니야? 또 이 집 손녀딸한테 뭐 씌운 거 아니었어? 하니 막 손살이 치듯 절대 아니라고. 마을 사람들은 그냥 죽을 때 돼서 죽은 거다. 죽은 사람들 보면 노인네들이지 않냐. 가축들도 그냥 역병 돌아서 죽은 거라고 알아보시라고. 여기만 그런 거 아니고 다른 지역도 다 그럴 거라고. 그리고 더해서 손녀딸한테는 진짜 아무 짓도 안 했다. 그리고 또 나는 진짜 그 땅 주인한테는 눈꼽만치도 원하거나 없었다. 나를 들어앉힌 거는 이 마을 사람들이지 그 땅 주인이 아니지 않냐. 내 사당 부순 거 짜증나긴 해도 날 들어앉힌 사람이 끝까지 책임지는 게 맞지 않냐. 뭐 들어보니까 맞더래요. 언니도 신 받으면 그 신들 언니가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건 맞으니까. 그럼 손녀딸이 왜 저러냐. 네가 뭐 진짜 한 거 아니야? 거짓말 치면 너 사지 다 찢어버릴 거라고 난리를 치니까 그 악기가 말을 해준 게 그거 내가 한 거 아니라 저번부터 지금까지 계속 굿판 열던 무당 같은 년이 한 거라고. 무당이면 무당이지 무당 같은 년은 뭔데? 하고 되물으니 그 여자 모셨던 신도 달아난 주제에 무당 행세하는 꼴이 진짜 가짜났으나 예. 마을 사람들한테 돈 갖다 바쳐라 뭐 갖다 바쳐라 쪽쪽 빨아먹는 거 보니 그게 그렇게 고소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안 그래도 괘씸했던 마을 사람들 그냥 냅둔 거다. 또 그이 전에 이 집 딸에 아침 대바람부터 깨어내서 데리고 나가더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작은 방에 가두어놓고 별짓이란 짓은 다 해대더라. 지금 하는 굿도 나 달래주려고 연 굿 아니다. 나 너무 억울하다고. 받은 게 있으면 이렇게까지 안 했다. 나도 나지만 이렇게 죽는다고 하니 처음도 나쁜 일인데 나만 죽는다는 게 너무 억울해서 분통이 터진다면서 펑펑 울더래요. 언니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래 뭐 얘가 말하는 싹수나 행동거지가 글러먹었지만 그래도 앞길 볼 줄 안다고 하고 그래 내가 마침 그런 능력이 필요한 거도 맞았고 살려만 주면 따라와준다고 했고 신세진 할머니 댁 손녀들 해결할 방법이 떠올랐대요. 그래서 그 악귀한테 야 너 내가 앞으로 밥도 주고 잘 모셔줄게. 너도 어쨌든 사람 밥 얻어먹고 살았던 놈 아니냐. 마을 사람들이 차려주나 내가 차려주나 똑같은 밥 아니냐. 선택해. 네. 바다에 수장되던지 아니면 여기서 평생 쫄쫄 굶으면서 대접도 못 받던지. 선택지야 여러 개 줬다는데 그게 진짜 여러 개 준 거겠냐고요. 안 따라가면 죽여버린다는데. 그래서 악귀는 언니를 따라가기로 결정을 했고 원래는 마지막 날에 그 악귀를 바다에 수장시켜버리려고 했으나 그 악귀를 정화하고 받아내는 의식을 했고 그렇게 그 악귀의 일은 정리가 되었는데 저 선무당이 남았잖아요. 언니가 받은 악귀 말로는 신이 떠나간 빈무당이라 알고 또 목격한 굿판이 언니가 봤을 때도 악귀의 말로도 신을 달래려는 목적이 아니었던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가 눈도 가리고 귀도 막고 꽁꽁 묶여서 앉아있고 이런 걸 종합해보니 신이 없어진 무당이 신기라도 채우려고 어린애 맑은 기운을 뺏어가려고 한 것 같다. 신을 받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예전에도 말했듯 연매나 세탄이 같이 아이의 기운이 깃든 것이면 더 강한 힘을 얻는 것처럼 옳지 못한 방법이긴 합니다만 쉽고 빠르게 신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남을 해하면서 얻는 방법이라고. 그래서 그 인성이 별로인 무당은 자기 먹고 살겠다고 애한테 못할 짓을 한 거다. 현실적으로 저 선무당의 방법이 애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깡촌에 살았던 애가 헛소리도 하고 정신적으로 뭔가 아픈 것 같다 보이니까
그런 애가 천천히 말라서 죽어버린다 한들 자기는 뭐 연기만 받아간 거지 직접 죽인 게 아니니까 이걸 뭐 현실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생각했던 것 같대요. 네. 그래서 언니가 이걸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직접 나서지 않아도 된다. 현실 사람들도 일이 터지면 판검사 찾아가는 것처럼 영적인 문제도 그렇게 해결하면 된다고. 그 선무당이 일주일 내내 구판을 연다 했으니까 아직 연기 다 못 뺀 상황이라 아이를 뭐 어떻게 할 것 같진 않고 그 행동거지 끝나기 전에만 하면 된다 싶어서 그 선무당이 구판이었는데 바로 앞에서 보란듯이 향 피우고 절하면서 제 올리듯 했대요. 예. 그러면서 주문 그런 걸 외운다고 하죠? 뭐 언니가 뭐 대충 말해준 게 보면 뜻을 대충 해석하면 염라는 자고 깨어 살피지 않고 미친 자는 거짓 신령으로 날뛰면서 약자를 해치니 요괴 같은 자를 빨리 속히 베라. 염라야 너 빨리 일어나서 전을 단단히 묶어서 끌고 가라. 법과 같이 속히 시행하라. 이런 뜻의 주문을 외웠대요. 그렇게 주문을 외우면서 그 선무당이 의식은 했는지 구판 소리는 점점 더 커지길래 전이 끝까지 신도 없는 게 몰라서 크게 키우는 건지 아니면 애의 연기를 어느 정도 빼먹어서 괜찮다 생각한 건지 도망가도 모자를 판에 자기 위치 찍어주고 있는 꼴이 참 가짠터란 찰나 그 방방 뛰던 무당이 아이한테 날린 살을 되받았는지 그 딸아이가 겪은 일처럼 픽업품을 킥하고 토하고 쓰러지고 구판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악귀가 무당한테 벌 내린 거라면서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예. 언니는 그 틈을 타서 쓰러져 있는 아이를 얻고 신세졌던 할머니한테 돌려드리면서 두 번째 신을 받은 일은 저렇게 끝났는데 아이는 괜찮은지 그 핏보한 선문당은 결국 어떻게 됐는지 물어봤어요. 결론만 말하면 아이는 일단 괜찮았대요. 그 선무당이 아이 기운을 빼놔야지 자기가 연기 빼먹기 쉬우니 물만 주고 음식도 거의 안 주고 해말합시고 가둬놓고 해가지고 애가 기운이 약해진 건 맞으나 잘 먹이고 푹 쉬게 했더니 이 행위 자체가 뭔지 모를 말 뗀 어린애라 그런지 회복 자체는 빨랐다고 했고 네. 선무당은 죽지는 않았대요. 참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느낀 게 그 구판에 선무당이 제자랍시고 둘러놓은 사람 몇 명 있었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고 벌점 받을까봐 다 도망가고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없다고 참해도 이 사람이 진짜 얼마나 어떻게 살았는지 보이더래요. 자기가 119 불러줬대요. 이유는 알아서 치료받거나 했겠지 하길래 아니 언니 그 사람을 왜 도와주냐. 애를 해코지하려고 했고 언니 말담 하나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면 어떤 나쁜 놈인지 가늠도 안 잡힌다고 뭐하러 도와준 거야 하니까 봉수야 속탈 죽으면 뭐하냐. 살아있어야 벌도 끝까지 받지. 그러니까 사람이었던 것도 어떻게든 살려내야 하지 않겠냐. 예. 끝까지 살아있어야 끝까지 벌점 받을 거 받고 그 다음은 자기 후손 건드려서 노한 그 집 조상신들 차례도 남아있지 않겠냐. 인과응보에 시차는 있어도 오차는 없다라는 말이 정말이라 죽어서 지옥 가는 것보다 이 살아있는 지금이 지옥으로 되는 게 더 고통스러운 걸 알고 그렇게 한 거라는 말을 끝으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와. 야, 마지막에 그 말이 너무나 또 기억에 남습니다. 근데 무당언니분 진짜 바르게 사셨는데 보니까. 언니가 네. 자기가 보고 들은 것도 있고 신이 알려주는 것도 있어서 저한테도 그러더라고요. 언젠가 다 돌아온다고 똑같이 돌아온다고 절대로 예. 그냥 네가 생각하는 게 다 맞지 않으니까 그냥 조금이라도 피해 줄 것 같다 싶으면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도. 그러니까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고 뭐 하고 하다 보면 이게 돈을 많이 버는 쪽으로도 대부분 선택을 해요. 왜냐면 네. 무당도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내 가족을 챙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쪽보다는 진짜로 더 찐 무속의 길을 가려고 하시는 그런 느낌? 무당은 아니시긴 하겠지만, 그죠? 네. 네. 네네. 지금은 사람이 때문에 너무 힘들어졌는데 그냥 그러니까요. 최근까지 한 몇 년 전까지도 잘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 접었다는 소식을 아니까 지금은 아니시겠지만, 그래도 네네. 갔던 길만큼은 후회 없는 길을 가셨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게 대단한 거거든요. 아무튼 오늘 봉수님 이렇게 또 은근히 떨린다고 표현을 하셨지만 진짜 떨렸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잘 봉수님의 스타일대로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봉수님이 해주신 이야기도 정말 많은 생각이 들게끔 하고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나쁜 짓을 했을 때 어떻게 벌을 받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죄 짓지 말고 사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봉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봉수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무당언니에 관련된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수님. 네, 여보세요? 자, 오늘 봉수님께서 또 한 주가 지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봉수님께서 대부분 무당언니 분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시긴 했지만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될지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르십니다. 봉수예요. 이번 이야기는 언니가 이제 무업을 하면서 네. 여러 인간 군상들을 만나다 보니까 좋은 사람도 만났고 해피엔딩도 있고, 근데 대다수는 사람 자체가 싫어지는 일들이 많아서 이제 결국 무업을 나중에는 접었어요. 내가 너무 힘들 것 같다. 그런 계기가 된 일들 중 하나를 가져왔는데, 같은 무리의 친구였던 사람의 썰인데 그 친구를 일단은 소리라고 할게요. 그 친구는 부모님 둘 다 정말 미남미녀고 집도 유복하고, 더해서 그 부모님이 사회적으로 기부나 그런 거를 많이 하셨대요. 또 운영하시는 회사나 이런 단체도 복지가 좋다, 사회적인 기업이다, 이런 식으로 소문도 났고, 모든 게 좀 완벽하잖아요, 부모가. 네. 그래서 그런가 딱 표현하는 예쁜 딸이 그 친구였는데, 그 딸이 너무 예쁘고 재능도 출중해서 부모가 저렇게 괜찮으니까 저런 딸을 얻었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대요. 사주도 초, 중, 후년이 다 좋았대요. 미래가 좋다고 하니까 기대를 또 한 몸에 받고, 모든 게 다 완벽했던 소리니까 온 집안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자랐겠죠? 근데 그런 환경과 부모 밑에서 자랐으면 꽃같이 예쁘게 자랐을 것 같잖아요. 콩 심은 데는 콩 나고 한다는 것처럼. 참 저런 부모 밑에서 어떻게 저런 애가 나왔나 싶은데, 고상한 부모님들 덕에 애가 천박해진다든지 대놓고 막장가도를 달리지는 않았으나, 뭐랄까 본인이 직접 갖추지 않은 것, 경험하지 않은 것, 뭐 사주나 아니면 부모가 그랬다 이런 것까지 칭찬을 받으니까 그런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려는지 말하는 투가 좀 그랬던 건지. 예를 들어서 무당 언니가 학과 애들이랑 사이가 안 좋았었다고 잠깐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걸 애들 다 보는 앞에서 소리가 그 언니 보고, 언니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더 싫어하는 것 같은데 저도 언니가 말하는 거 들으면 좀 듣기가 싫어요. 고쳐요. 언니 고치면 학교 생활이 더 행복할 것 같은데, 이런다든지. 학식 먹다가 마주친 과 애가 젓가락질을 좀 잘 못하는 상황인데 그걸 대놓고 너 그렇게 젓가락질하면 꼴 보기 싫어, 사람들이 싫어해, 고쳐, 이런다든지. 맞는 말을 처맞는 말처럼 하니까 같이 다녔던 무리에서도 쟤 좀 내보내자, 이런 말이 나더라고. 아이고, 예. 저는 과거 학창시절에 좀 힘들었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야 그래도 소리가 나쁜 마음으로 그런 건 아닐 거야 하고 말을 했는데, 애들이 야 봉수야 쟤가 네 욕 제일 많이 하고 다닌다고 그럼 뭣도 없는 막 착한 척 나댄다고 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여기까지는 그냥 친구들 사이의 해프닝으로 끝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일이 하나 제대로 터진 거예요. 아까도 말했듯 소리가 인성은 저래도 얼굴은 이뻤다고. 사실 그래요. 말투도 가깝거나 직접적으로 접촉한 게 아니라면 그 소리 그 친구도 뭐 대놓고 그러고 다닌 건 아니었으니까. 또 고등학교랑은 다르게 대학에서의 인간관계는 밀접하지 않으면 성격까지 잘 모르잖아요. 소리가 일이 터진 당사자 친구는 과에서 조용하고 말도 없고, 그러니까 얘가 모든 게 다 평범하긴 한데 그래도 성실하고 묵묵하고 해서 이미지는 애는 괜찮더라, 이런 친구인데,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 마음이 힘이 묵혔다가 한 번 나기 시작하면 정말 강렬하다고. 단 그 마음의 힘을 낼 수 있는 기회는 삶에서 몇 번 없다. 그래서 그만큼 마음의 힘은 세다고 하는데, 그 조용한 친구도 인생에서 몇 안 되는 전력 질주의 순간이었던 건지, 네. 그 소리한테 모두가 다 보는 앞에서 공개의 고백을 한 거예요. 직접 쓴 편지랑 꽃다발을 주면서. 예. 소리와 사이가 안 좋은 저도 그 장면을 보는 내내 와 할 정도로 말이 안 나왔는데, 그 당사자인 소리는 어땠겠냐고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소리도 성깔이 장난 아니구나 느낀 게, 니까짓 게 감히 나한테? 라는 식으로 막 빽빽 난리를 치고 편지도 대놓고 찢어버리고 꽃다발도 막 밟아버리고 씩씩거리는 거예요. 그런 소리의 행동으로 인해서 처음 주변의 분위기가 와 소리 불쌍하다 어쩌냐 이러다가
아무리 싫어도 저렇게까지 한다고? 이렇게 바뀔 정도로 그랬는데, 근데 미성년자도 아니고 애들이 그 사건으로 소리나 고백을 따돌리고 그러지는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난리친 소리를 더 안 좋게 보나?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너무한 건 맞다만 그럴 수는 있다라는 분위기로 흘러갔고, 근데 이게 참 그런 게 저 둘의 상황이 바뀌었어도 똑같은 분위기가 났을까 싶긴 하더라고요. 이후로 소리에게 별 일은 더 나진 않았고, 사실 저도 대놓고 손절하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조용히 지나갔던 것 같은데, 그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 게 안 좋은 말을 들어도 그 사이사이 듣기 좋은 말이 있으면 사람이 안 무너진대요. 이게 희망을 주는 말은 맞는데 반대로 짚는다면 지 좋은 소리만 듣고 살게 되는 거래요.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소리에 대한 동정 여론도 있으니까 소리의 안 좋은 행동 습관은 더 심해지긴 했었는데, 뭐 제가 걔 부모는 아니잖아요. 고쳐가지고 제가 데리고 살 것도 아니고 그냥 냅뒀어요. 제가 뭐라고 훈수 두나 싶기도 하고. 그렇게 소리랑은 조용히 멀어지면서 졸업하고 잘 살았는데, 제가 졸업하고도 그 지역을 안 떠나면서 무당 언니랑 같이 살았던 적도 있고 일도 몇 번 도와주고 그랬었다 했잖아요. 이 일이 참 재밌다고 보는 게 온갖 인간 군상들이나 감정들을 직접 마주하게 되면서 교훈도 많이 얻고 그러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들의 신년 행복을 기원하는 동기들도 많이 오고 처음 보는 손님들도 많이 오는가 하면 앞날이 궁금하거나 답답해서 위로받으러 온 사람들도 있는가 하고, 예전에 이쁜이 사례처럼 해결해달라고 온 사람들도 많았긴 했어요. 근데 종교나 신은 인간의 진통제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사실 복을 기원하는 사람들이 1 정도라면 9는 뭐 힘들다, 답답하다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게 참 오늘 하고 싶은 말이 좀 많이 나오는데, 이게 진통제는 병을 직접 치료해주는 수단이 아니라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힘을 내려고 고통을 잠깐 줄여주는 거잖아요. 예. 이 말처럼 상황 해결은 직접 해야지 무당이나 종교가 뭘 해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걸 말하고 싶은데, 릴라의 일도 해결됐고 이쁜이 일도 해결됐고 그러다 보니 동기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쫙 났는지 어느 날 소리가 찾아온 거예요. 근데 뭔가 예전에 그 예쁘고 그런 활력 있는 모습은 아무 데도 없고 바싹 마르고 뭔가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무슨 문제인지 왜 찾아온 건지 일단 사연은 들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보통 신당이든 고민상담소든 아니면 뭐 경찰을 찾아가더라도 내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뭐라 얘기를 하고 진술을 해야 되는 것처럼 뭔가 실제 확실히 느꼈다든지 그런 있는 걸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자마자 막 울면서 내가 너무 이거 좀 힘들고 불안하다. 내가 뭐 어디 막 크게 다치고 그런 거는 아닌데 그 예비신랑이랑도 파혼하고 뭔가 들어간 직장도 거의 한 달도 안 돼서 2주도 안 돼서 금방금방 퇴직하고 사주 보고 그러면 항상 좋다는데 뭔가 이상하다고. 내가 뭐 범죄 저지른 것도 아닌데 이런 정도면 누가 분명히 나한테 저주를 친 거든지 아니면 귀신 붙은 거라. 이 언니가 그걸 듣고 막 웃으면서 아니 그런 게 어딨냐. 원인 없는 결과 없다. 그리고 파혼을 했으면 당사자한테 물어보고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으면 그 직장한테 물어봐야지. 왜 여기 와서 뭐라 하냐. 돌아가라. 할 말 없다. 근데 사실 그걸 보면 제 소리 진짜 뻔뻔하다 이런 생각이 들만도 한데 당장은 별 생각은 없었고, 일단 판단은 무당 언니가 하는 거고 저는 그냥 고용된 보조 알바일 뿐이잖아요. 언니도 저 말 이후로 별말 없이 그냥 소리를 계속 뚫어져라 쳐다보기만 하고, 언니 심정이 좀 걱정은 되더라고요. 그렇게 언니 꼽주고 다니고 막상 와서 도와달리는 꼴이 참 그렇잖아요. 근데 소리는 계속 묻지도 않은 자기 사연 줄줄이 읊고, 갑자기 싸운 것도 아니고 서로 불만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남자친구랑 파혼까지 하고, 뭐 직장도 내가 차라리 그래 뭐 막말하고 다닌 건 맞는데 뭐 고작 1, 2주 가지고 그 막말했다고 그렇게 사람을 자르고 그런 걸 못 느끼잖아요. 사실은 대화를 해봤자 얼마나 한다고. 그런 것도 이상하고 하여튼 뭔가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내가 난 솔직히 그 이후로 좀 착하게 살았다. 내가 뭐 누구를 도와줬고 몇 명을 도와줬고 뭐 돈도 얼마나 썼고 뭘 했는지, 근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마지막에 또 그렇게 뭘 잘못했냐는 말에 언니가 입을 열더라고요. 소리야, 내가 너한테 지금 딱 5분 정도 이야기를 할 건데 네가 단 한마디라도 반박하거나 말대답 안 할 거면 도와주고,
그게 아니라면 도와줄 방법 없어. 오. 하니까 소리가 저 남 이야기는 진짜 잘 듣는다. 사춘기 때 부모한테 말대답 한 적도 없다. 하여튼 그랬는데 언니가 소리야 너 진짜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해? 너 나한테는 그렇다 쳐도 학창시절에 하자마자 소리가 아니 언니 그건 제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고 뭐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생각했다고 말만 한 거잖아요. 말만 하고 소리가 말을 또 끊어먹고 따다다다다 쏘더라고요. 저거 진짜 아유 진짜 제 정신 못 차렸다 이랬는데 사람이 남 허물은 잘 보이고 자기 허물은 안 보인다고 아무리 그래도 저건 진짜 말 대답하지 말라고 하자마자 3초도 안 지났어. 저렇게 쏴대는 건 기억력 문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언니는 아 그래 네 말이 다 맞아 그치 억울하지? 소리야 나는 더 이상 할 말은 없고 진짜 그러면 그 사주 알려준 스님한테 가서 시주라도 한번 해서 기도라도 하고 오라 하고 일어나려는 언니를 그제야 소리가 막으면서 제발 도와달라고 내가 진짜 말대답 안 하겠다고. 아 나도 억울한 마음에 그랬다. 절에 가도 어딜 가도 그냥 사주 좋은데 아니면 너 주변 환경 좋은데 왜 그러냐 힘내라는 말밖에 없고 아니 나이 먹고 내가 언제까지 부모한테 손 벌리면서 살아야 되냐 눈치도 보이고 그 병원에 가도 그냥 정신병자 낙인만 찍히는 것 같다고. 계속 너무 힘든데 그 원인이 나라고 한들 이렇게까지 사람 인생을 망치는 것도 그렇고 스트레스가 심하니까 정신도 몸도 제대로 된 게 없다 하니 언니가 막 좀 굴돌이 생각을 하다가 너 다른 거는 모르겠고 왜 그때 너한테 공개 고백했던 남자애 걔한테는 3번 찾아가 보던지 하고 내보냈어요. 아 설마 그 남자애가 뭘 했나. 아 진짜 양밥이나 져주라는 게 진짜 흔한 일이었구나. 그 공개 고백한 애가 어떻게 뭘 했나 보다 좀 무섭네. 근데 나도 남한테 상처 주지 말아야겠다 하고 생각을 하다가 아 뭐 언니가 뭐 가만히 있는데 제가 뭐 덜 할 건 없잖아요. 그 언니가 고백이한테 찾아가 보라고 한 게 아마 걔한테 그렇게 행동한 거 미안하다 사과하고 둘이서 해결 보는 게 제일 빠르니까 그렇게 말한 거 아닐까 했는데 잠깐만 근데 저런 상황이면 고백이가 소리한테 해코지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안 그래도 대놓고 소리한테 욕먹고 이후로 학교를 안 나온다는 게 자퇴했다더라 아니면 도피성 군대를 갔다더라 이런 말이 나왔는데 고등학교를 일이 있어서 자퇴를 해도 인생의 큰 틀이 바뀌는데 대학은 더 할 거 아니겠냐고요. 그 원한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무리 자기가 원인 제공을 했다고 해도 사람 마음이라는 게 아 그래도 너무했어 이런 억하심장이 들 수도 있고 네. 소리가 그 남자한테 잘못된 행동을 한 거는 맞는데 남자애가 욱해가지고 뭔 짓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큰일이라도 난다면 이거는 소리도 소리지만 어쨌든 그걸 알려준 언니한테도 문제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또 소리 성격에 언니 말을 꼬아서 듣고 고백이가 자기를 어떻게 하려고 언니를 찾아와서 네. 뭘 했다든지 그런 오해를 하고 갈 수도 있잖아요. 나 아니나 다를까 한 일주일 됐나? 정확한 기간은 잘 모르겠는데 언니가 점사 보고 있는데 문을 억지로 와장창 하고 따고 들어와서 언니한테 막 소리 지르면서 삿대질이랑 삿대질 다 하고 욕은 다 하고 막 무슨 공책 하나를 언니 얼굴에 집어 던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기꾼이 누구 연맥이려고 너 일부러 나 모델하고 거기 찾아가라 했던 거지. 내가 가서 뭔 소리 듣고 왔는지 아냐고 하면서 막 난리를 친 거예요. 네. 일단 그 점사 보던 손님은 죄송하다고 환불해드리겠다고 내보내고 이 상황을 해결해야 되니까 그래서 던진 공책을 보니까 이게 고백이 일기장이었던 거예요. 대충 읽어보니까 고백이가 그러니까 자퇴를 한 건 맞았어요. 자퇴를 한 건 바로 한 건 아니고 고백이가 참 마음이 여리고 순박했나 봐요. 네. 그 소리와 이 일이 있었던 이후로 다 내 탓이라고. 그랬으면 안 됐었던 건데 조금 더 고민을 해봤어야 됐는데 나 같아도 싫었을 거다. 이게 소리에게 공개 고백을 하기까지 한 정황이 뭐 고백하는 법을 검색했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물어봤다가 그냥 질러라 이런 식으로 남들이 좀 놀리려고 부추긴 거예요. 참 지들 일 아니라고. 아이고. 아무튼 그렇게 혼자 자책하고 더 이상 소리에게 다가가진 않았는데 소리도 거기서 끝냈으면 참 좋았는데 이게 마주칠 때마다 같이 몰려다니던 친구들과 조리돌림하고 그러다 보니 분위기도 그렇게 조성이 되면서 고백이를 점점 따돌리는 애들이 많아진 거래요. 그리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과 특성이 2인 1조로 실기평가나 실기 과제가 많아서 학교 생활 조지면 어렵다 했잖아요. 그렇게 학교 생활이 망가진 고백이는 견디지 못하고 자퇴를 했는데 과가 학비도 비싼 편인데 고백이는 그렇게 잘 사는 집도 아니었고 자퇴를 하고 난 이후로 부모 입장에선 진짜 갑갑하다 말 좀 해봐라 해도 입을 절대 열지 않고
그렇게 음식도 거부하고 고백이가 정말 말라서 막 죽어버렸다더라 이런 내용이에요. 요약을 하면 언니가 그러면 네가 이걸 보고 소리야 네가 도대체 나한테 왜 화내는 거야? 하니까 고백이네 부모가 널 패기라도 했냐? 네. 그럼 날 찾아오지 말고 고소를 해. 왜 여기서 쓸데없는 난리는 답이냐? 소리가 헉 하면서 남 일이라고 말 그딴 식으로 하지 마세요 언니. 안 그래도 부모가 앞지르고 별 난리는 다치길래 귀찮은 건 나도 빨리 해치우려고 했다. 근데 지들이 한 건 생각 안 하고 나보고 진짜 미안해서 찾아온 거면 걔 안치된 곳이나 찾아가서 거기에다 대고 빌라고 부모된 심정으로 널 찢어버려도 마땅치는 않는데 그래도 우리 아들이 너에 대해 이런 방구도 안 하고 간 걸 보면 자식 마음 헤아려주는 마지막 사람은 부모라서 그냥 냅두겠다고. 근데 그걸 듣고 진짜 소리가 아이고 잘하네. 고속거리도 안 되니까 냅둔 거 뻔히 한다고. 뭐 그래 원하는 거 해주면 다 끝인 거지? 하고 안 치는 곳으로 가려다가 예. 그 말을 듣자마자 그 고백이네 엄마가 진짜 와 너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소리한테 공책을 던진 거래요. 아. 근데 웃긴 게 소리는 그걸 읽어보지도 않았고 언니한테 가져와서 그냥 던져버렸는데 언니가 일기장 그냥 쭉 읽다가 소리야 너 읽어봤어? 내가 그걸 왜 읽어요? 미쳤어요? 그 물건이 내 몸에 닿은 것도 지금 소름 끼친다. 그래서 언니가 보다가 아 소리야 너 확실히 귀신 붙은 거 맞아. 귀신 붙은 거 맞고 고백이가 문제야. 고백이가 너를 억가심정을 가지고 너를 어떻게 하려고 뒤에서 붙어있어. 그래 넌 솔직히 할 말 한 거고 나쁘게 한 것도 아니고 막말을 했다고 쳐도 네가 그렇게 잘못한 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아 이거 고백이가 나빴네. 어? 많이 힘들었지 소리야 하니까 얘가 맞아요 하면서 또 막 언니가 소리야 방법이 있는데 그 일단 고백이 안치실이 어디야? 그러니까 거기 어디 동네고 이렇게 하다가 근데 안치실은 말고 그 저희 그 지역이라 해야 되나? 지역에서 좀 떨어져 한 30km? 네. 20km 그렇게 떨어진 곳에 저수지 같은 게 있대요. 근데 거기가 참 터가 이렇게 하고 너 사주랑도 잘 맞다. 네 사주에 뭐 불이랑 땅이 맞는데 물이 없다. 그걸 좀 보완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거기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래도 너무 늦은 시간은 가지 말고 해지기 전에 가서 그냥 기도는 하고 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뭐 혼자 가야 되냐? 아니 뭐 혼자 안 가도 돼. 그냥 거기 머니까 너 친구랑 가던지 그거는 상관 안 하고 그냥 그렇게 갔다 와. 기도하고 와. 하고 보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마리아 지금 정황상 아 언니가 저거 뭔가 있으니까 저렇게 했겠지만 그 당시에는 언니 진짜 도와주려고 그러냐. 아 나 진짜 복장 터진다고 저 얘기를 듣는데 그리고 그렇다 해서 언니가 뭐 걔가 아무리 밉다고 해서 양밥을 할 사람도 아니고 뭔 생각으로 그렇게 한 거야 하니까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거기 아마 지금 지도를 보니까 고백이가 그때 당시 나이에 차가 있을 리도 만무하잖아요. 그러면 택시나 대중교통으로 갈 수 있는 최대한 가까운 곳이 그 저수지였대요. 근데 왜 하필 저수지였냐? 고백이가 뒤에 있긴 있었대요. 소리 뒤에. 근데 물이 얼굴이 퉁퉁 뿌른 게 아 이게 저 물에 빠져 죽은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뭔가 이게 물에 빠져 죽은 연가가 아무리 맑은 연가라고 해도 냄새가 좋지는 않아야 된대요. 근데 되게 향기롭고 꽃향기도 나고 그래서 뭐지? 이거는 장소가 뭔가 관련이 있나 해서 그 지도로 일단 추정되는 곳에 다 찾다가 로드뷰 보이잖아요. 그 저수지가 하나 있긴 있던데 산속에 있고 그 보니까 저수지 옆으로 삥 복숭아 꽃이 이렇게 삥 둘러져 있더래요. 뭐야? 예. 거기가 관광지로는 되게 유명하나 폐질력 때 되면 저수지가 위험하니까 폐쇄하고 그런 데라는데 그 고백이한테 났던 향기로운 냄새가 아마 이 복숭아꽃 냄새 같고 네. 근데 웃긴 게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복숭아꽃이 이렇게 주변으로 결계가 쳐있는 듯이 이렇게 있으면 귀신이 거기를 빠져나올 수는 없대요. 복숭아 꽃 자체는 귀신을 홀리는 꽃은 맞는데 복숭아 나무는 귀신을 못 나가게 막던지 영적으로 뭔가 귀신을 처리할 때 쓰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고백이가 나와서 따라다니는 거 보면 뭔가가 있기는 있구나. 근데 제가 어떻게 나왔을까? 그것까지는 솔직히 모르겠고 알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일단 가봐라. 가면 뭔가 있겠지. 그럼 고백이가 소리한테 해코지하면 어떡해 하니까 해코지 할 연가는 아니었다. 뭔가 있는 것 같다. 말해달라고 해도 말을 안 하더라. 해코지 할 것도 아니고 그럼 뭔가 가면 답이 나오겠지 해서 보낸 거래요. 네. 그래서 걱정은 되는데 할 찰나에 언니가 봉수야 너 궁금하지? 한번 같이 가볼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소리한테 먼저 가 있으라고 하고 저희는 그 시간에 맞춰서 몰래 따라가기는 했는데
그 소리가 내가 진짜 끝까지 정신을 못 차린 게 참 뭐 힘든 건 알겠어요. 그 술을 좀 많이 먹고 다니긴 하더라고요. 그 얘기도 들어보고 하니까 전날에 술을 많이 먹고 취해서 일찍 가라고 한 언니 말을 무시하고 늦지막하게 한 2, 3시쯤 일어나서 그렇게 간 거예요. 근데 20-30km 정도가 차이가 난다고 했잖아요. 거리가. 그러면 그 차 막히는 것까지 생각을 하면 거의 1시간 반 정도는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봐봐요. 2시에 일어났어. 그리고 준비하는데 1시간 걸리겠죠. 뭐 꾸미고 갈 건 아니니까. 그러면 3시잖아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걔가 뭐 차가 있다고 쳐서 바로 가면 막히는 것까지 생각을 하면 1시간 반, 4시 반, 5시면 해가 거의 저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웃긴 게 거기 가자마자 걔가 하는 게 저수지 물을 발로 빵 차면서 아 뒤져서도 사람 귀찮게 하네. 야 왔는데 네가 나 때문에 잤다며. 야 그거는 미안하다. 너도 좀 그냥 살고 그러지 뭐하러 그러냐 한심하게. 그냥 내가 뭐 위령제나 이런 거 잘 몰라가지고 모르는데 그래도 잘 가고 다신 안 마주쳤으면 좋겠어 하면서 그 저수지에 소주 그냥 하나 따가지고 확 부어버리고 그 소주병도 자기가 갖고 가는 게 아니라 거기다 그냥 던져버렸대요. 아, 말이라도 행동이라도 아이고. 네. 그래서 진짜 막 부글부글 끓는데 언니가 그냥 거지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어 이러고 나오려고 하다가 차를 타고 우리도 그냥 뭐 걔를 따라갈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이제 갈 거 가자. 아유 들어온 꼴만 다 봤네 했는데 그 차를 타고 나가는 길이 거의 일방통행이라서 나가는 길이 따로 있고 들어오는 길이 따로 있거든요. 그게 일방통행이었는데 안에 회전차로가 있어요. 그 주차장이 이렇게 회전차로처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있는데 거기서 차를 타고 그냥 운전해서 나가면 될 거를 내가 그냥 계속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예요, 차를. 근데 웃긴 게 이게 그때 당시에는 차가 뭐 썬팅이 막 심하게 돼 있고 그런 것도 아니어서 그런지 보이긴 보였어요. 날이 막 그렇게 저문 건 아니었으니까. 아, 네. 애가 뭔가 홀렸으면 막 당황했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빙글빙글 돌다가 편해. 애가 편한 표정이다 빙글빙글 돌길래 쟤 진짜 뭐하나. 우리가 밖에서 야 소라 하면서 불렀는데 그냥 아랑곳하고 빙글빙글 돌다가 갑자기 저희 쪽으로 엑셀을 꽝 하고 밟는 거예요. 저희도 당연히 피했죠. 당연히 피고 그 짧은 곳에서 걔가 갑자기 속도를 내봤자 뭐 엄청 빠른 것도 아니니까 못 피할 건 없었잖아요. 네. 그러고 복숭아 나무를 제일 큰 게 하나 있었는데 그 나무를 받아서 결국 이제 저거 전손이다 이럴 정도로 고장이 났는데 복숭아 나무가 그게 꺾인 거예요. 그래서 와 야 저거 진짜 가격도 비쌀 건데 어떡하냐. 경찰 일단 우리가 부르고 다 연락을 했고 다행히도 소리는 그렇게 크게는 안 다쳤는데 네. 이후로 저희들 이렇게 돌아가고 조용히 잘 살 찰나에 소리한테 한 번 더 연락이 왔어요. 네. 찾아온 건 아니었고 전화로 내가 진짜 지금 찾아갈 수가 없다고. 나 이번에 사고 난 이후로 계속 뭔가 짜잘짜잘하게 다치고 계단에서도 구르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다리도 다쳐가지고 입원도 했다. 아이고, 예. 그래서 못 온다. 그러면서 애가 좀 그렇게 험한 일을 당하다 보니까 기운은 좀 빠졌나 봐요. 그래서 언니한테 언니가 나한테 왜 가라 한 거냐. 나 솔직히 이해가 안 간다. 안 갔으면 나 이런 일도 안 당했을 건데 이거 다 고백이가 그런 거죠. 고백이가 저주한 거죠. 언니 그러면 내가 뭐 굿비 얼마나 들든 안 할 테니까 그것 좀 어떻게 해주면 안 되냐고. 언니가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 하고 그냥 끊어버리더라고요. 이게 뭔 일인가 하니까 언니가 말하길 그 고백이는 걔를 해코 잘라둔 게 아니었대요. 오히려 그때 내가 너한테 그렇게 했었던 거 나도 학교 생활 힘들었지만 너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미안하다고 지켜주려는 그런 걸로 해서 붙어있었던 거였대요. 그래서 이게 언니가 영가를 봤을 때는 맑은 영가가 있고 되게 그 자기 죽었을 때처럼 그 모습이 똑같이 그 죽은 직후처럼 모습이 똑같은 징그러운 모습이 있다든지 뭐 그래야 되는데 고백이는 물에 좀 퉁퉁 불었을지언정 그런 게 끔찍한 모습은 아니었다. 네. 그러면 그게 뭐냐? 내가 죽은 걸 인정을 한 거야. 그 애는. 내가 죽은 걸 인정을 한 거야. 바로 인정을 한 거야. 근데 나 당장은 못 가겠다. 내가 쟤를 좀 도와주고 가고 싶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한 건데 그 복숭아 나무가 가둬져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모든 귀신을 다 가두는 게 아니라 나 죽은 거 인정하고 그렇게 맑은 영가가 된다면 그 복숭아 나무가 몇 그루가 있든지 간에 어쨌든 그 사람도 사람이었잖아요, 한테는. 사람이 복숭아 나무 간다고 해서 뭐 알레르기 있는 거 아닌 이상 문제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잘 다니기는 하나
이게 나 죽은 거 인정 못 하겠어. 아니면 쟤 죽이고 나도 죽을 거야. 나 뭐 환생 다 필요 없어. 나 그냥 저 죽이고 나도 죽는다 이런 식으로 좀 악귀가 된 거거나 네. 그런 아니면 잡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면 그 복숭아 나무를 넘어서진 못한다 이런 말이 있대요. 그래서 일단 언니도 그냥 제가 진짜 정신 차릴 거면 소리가 정신 차릴 거면 고백이한테 가서 미안하다는 말 정도는 하겠지. 뭐 정신 차렸다고 했으니까 그 미안하다고 뭐든지 다 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갔는데 그렇게 그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고백이가 내가 생각했었던 좋아했었던 그 소리의 이쁜 모습은 사실 허상이었고 그 좋은 게 아니었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하고 도와주지 말아야겠다고 그냥 뭐 승천을 했던지 그냥 떠나버린 거래요. 그러고 웃긴 게 고백이도 어쨌든 억하심정은 있잖아요. 내가 고맙다는 소리 들으려고 이렇게 남아있었던 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 행동은 안 할 줄 알았는데 그래 뭐 다치지 않는 선에서 너도 나한테 장난질 쳤으니까 나도 장난질 하나만 쳐보자 하고 그렇게 차를 계속 그냥 빙글빙글 돌린 거래. 빙글빙글 돌리다가 예. 복숭아 나무 들이봤다 했잖아요. 복숭아 나무를 딱 들이받고 그 나무 꺾였잖아요. 제일 큰 나무가. 그 사이로 거기 안에 저수지에 있었던 뭐 수살기라든지 다른 악귀들이 우르르르 나오면서 쟤가 복숭아 나무를 뽑아가지고 우리가 나오게 됐네? 하면서 쟤를 쫓아가게 된 거래요. 이게 무당들이 하는 소리가 있어요. 절대 폐교 가지 말라, 폐가 가지 말라 하는 이유가 네. 굳이 가가지고 왜 걔네들한테 니네가 눈이 띄어서 엎혀서 나오게 하냐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귀신들도 쟤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 야 너 재밌는 애네? 하면서 따라온 거래요. 그렇게 된 거라서 언니가 나는 뭐 할 수는 있대요. 그 애가 만약에 착하게 살고 그게 아니면 언니가 저처럼 뭐 친하거나 가까운 지인이었으면 또 도와줬겠지만 쟤는 도와줘도 내 탓 한이다. 도와줄 필요 없다. 이렇게 된 건데 그러면 지금은 이제야 뭐 그 고백이가 떠나가면서 그런 귀신들이 씌어가지고 별 막 다치고 그런 일이 났다고는 하지만 그 전에는 왜 이런 일이 나타났냐? 이게 사람이 진짜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게 소리가 뭐 저나 가까운 친구들한테만 그랬다 치면 한 명이 여자애가 뭐 하도 막 그 좀 속된 말로 티녀라고 해야 되나? 하도 그렇게 당한 애가 칼을 간 거죠. 저희가 음성 녹음을 하게 되면 1대1로 얘기를 한 거를 녹음하는 건 불법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뭐 증거적으로 어떻게 사용을 하게 되나 그 속기사사무소라고 해서 가면 네. 음성 녹음한 걸 다 텍스트나 PDF로 따가지고 인증마크를 찍어줘요. 오. 그거를 걔가 대학 다니는 4년 내내 소리한테 당한 거를 다 싹 녹음하고 다 그렇게 따가지고 소리가 이직하거나 그럴 때마다 그 회사로 보내는 거야. 얘 이런 사람이다. 나 고소당해도 상관없다. 나 얘 때문에 내 대학 인생 망쳤고 나는 뭐 얘 소리 그 시녀짓 하려고 뭐 하는 나도 바보지만 뭐 걔 과제나 이런 것도 다 내가 해준 거다. 나는 니들이 이걸 보고도 할 말이 없으면 난 6개월 뒤에 다시 오겠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쫓아다니면서 하고 또 예비신랑한테도 그거를 예비신랑한테만 보내면 효용이 없대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내 와이프 될 사람인데 내가 감싸지. 그 생각으로 이거 보고 바로 파혼해야지 이러는 남자는 없대요. 잘. 네. 그래서 그 여자애가 어떻게 했냐. 예비신랑 부모님한테 바로 다이렉트로 쏜 거예요.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네,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인데 아냐. 근데 나 여기서 안 끝난다. 나 여기서 안 끝날 거다. 너는 이쁜 며느리겠지. 나 여기서 안 끝날 거다. 얘가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자식을 낳아도 난 끝까지 쫓아갈 거라고. 너네 손자는 초등학교 안 가? 이런 식으로 한 거야. 그렇게 해서 된 거더라고. 동기가 하나가 전달을 해줬는데 언니가 말을 덧붙인 게 귀신이 뭐든지 다 연맥이는 건 아니라고. 네. 사람이 참 그렇대요. 사주가 좋다고 했잖아요, 사실. 사주가 좋으면 뭐 인상도 좋고 그럴 줄 알았으나 이게 사람이 가지고 태어나는 운은 자연적으로 생긴 호수라고 생각하래요. 우물이 될 수도 있고 물 바가지일 수도 있고 크기는 다 다를지언정 그런 애들한테 한두 바가지 물을 퍼낸다고 당장 티는 안 나겠으나 계속 퍼내면 그 호수는 말라갈 거잖아요. 그 호수는 다시 만들려면 엄청난 인력과 돈이 필요하고 물도 다른 데서 끓여가는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고 덕을 쌓는 것 자체가 어렵고 어찌 보면 덕을 쌓는 것조차 남한테 피해가 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 뭐 소리가 남한테 잔소리를 한 게 그 사람한테는 어쨌든 필요한 조언은 맞는데 의미만 보면 단어만 봤을 때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상처였던 것처럼 그리고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사람을 죽이고 다닌 사람 하나를 더 이상 아무 잘못도 못 지르게 뭐 죽였다든지
뭘 했다고 하는데 해도 그 또한 저도 사람이라서 다 업이다. 그래서 그냥 좀 네가 옳다고 생각할지언정 그걸 절대로 입 밖으로 꺼내고 행동하고 그러지 말라고. 뭐 다 하면 당장 속은 시원하겠지. 근데 사람들이 왜 안 그러고 다니냐. 나중에 못될 거 뻔히 보이니까 안 하는 거다. 뭐 아무튼 네 말대로 네가 생각 없이 멋대로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 저렇게 상대가 적골이 날 수도 있는 거니까 어떤 인생으로 살아갈지 바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뭘 하더라도 생각이란 걸 좀 하고 살라고 하는 말을 끝으로 그 이야기가 좀 정리가 안 됐는데 제가 급해서. 아니요. 근데 진짜로 모르겠어요. 이게 누군가 고백을 했고 그 고백을 거절하는 거는 잘못이 없는 건데 네. 방법이 너무 잘못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방법이. 누군가 고백을 했고 내가 싫은데 받아주는 것보다는 거절을 하되 좀 그래도 진짜 난 좀 아닌 것 같아 미안해 하면서 거절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이후의 일들이 너무 극한까지 가버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오늘 봉수님이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심에 있어서 봉수님의 또 이야기의 끝을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해 주실 때 나오는 말들 있잖아요. 네. 예시를 들어주신다거나 그런 게 너무나 좋아요.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맞는 말만 해. 너무 맞는 말이고 거기서 뭐 반박할 그럴 생각도 안 들 만큼 이야기를 너무나 잘 해주셔서 우리 또 봉수님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야기도 너무 잘 전달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모르겠어요. 착하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이게 내가 한 말이나 행동 같은 것들이 당장은 아니겠지만 나중에 어떻게 돌아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항시 어떤 말이든 댓글이든 좋은 말만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전설의 배송맨 바로 전배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랜만에 시들무에 또 방문을 해주셨는데 이게 또 시간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 스케줄 맞추기가 힘드셨어요, 전배님은. 그래서 바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배님 오랜만입니다. 돌배님 오랜만입니다. 아이고 또 시간이 이게 변경이 되다 보니까 이게 맞추기가 참 쉽지가 않았어요, 그죠?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자, 그래도 오늘 또 이 반가운 목소리를 듣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자주자주 와야 되는데. 좋네요. 또 다 현업이 항상 우선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이야기일지 일단은 바로 한번 들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대십니다. 전설의 배송맨이요! 제가 반지하 생활 그리고 고시원 생활을 좀 오래 하던 도중에 돈도 나름 모이고 해서 월세집을 구하게 됐어요. 아무래도 월세집을 구하려다 보면 그 보증금도 보증금이다 보니까 대략 1040만 원 그때 당시 집을 구하게 됐는데 5층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이었고 저는 401호에 이사를 오게 됐었고요. 대략적으로 1층에는 뭐 조그마한 가전제품을 파는 조그마한 전자랜드고 2, 3, 4층은 일반 저희처럼 이렇게 가정집 그리고 5층은 집주인 이런 구조였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화력의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집이 물론 가게에서 걸어 3분 거리밖에 안 되기도 했어서 그 집을 구한 것도 있었는데 마침 제가 이사도 갔겠다. 방도 나름 크고 그러다 보니까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들 조금 초대를 해서 일 끝나고 아침 대략 7시, 8시쯤에 같이 일하는 형들 그리고 뭐 실장님들 초대해가지고 그렇게 이사 온 날 집들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냥 두런두런 앉아서 술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던 도중에 갑자기 누군가 밖에서 저희 집 문을 쾅쾅쾅쾅 두드리더라고요. 그래갖고 아침부터 올 사람 없는데 누군가 집주인인가 싶어서 문을 딱 열어봤는데 대략 한 50대쯤 돼 보이는 곱슬곱슬 파마를 한 아주머니가 씩씩대면서 저를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집주인은 아닌 것 같은데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자기 밑에 집 301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나 내가 뭐 이사를 왔는데 떡을 안 돌려서 지금 화가 나서 오셨나 뭐 어떤 일 때문에 그러시냐 했더니 아니 밤새 뭐 이렇게 쿵쿵거리고 난리를 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 하시지? 저 어제 이사 왔고 자다가 좀 전에 일어나갖고 지금 손님들 오셔가지고 밥 먹고 있는데 뭘 밤새도록 쿵쿵거렸다는 거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말문이 살짝 막히는 것 같더니 씩씩대면서 됐고 조용히 하고 살아요. 조용히 좀 이러면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뭐 하는 사람인가 내가 쿵쿵거린 것도 없었고 또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층간소음에 좀 예민한 나라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끄럽게 한 것도 없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문을 닫으려 하는데 옆집에서 문이 끼익 하고 열리더라고요.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드신 할머님이셨는데 혹시 그 밑에 층에서 왔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 어제 이사 왔는데 갑자기 저런다고 얘기했더니 아유 저 사람 진상이야. 그냥 총각이 그런갑다 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상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몰라 정신이 좀 이상한가 봐. 아무튼 그러니까 그냥 괜히 남 피해주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알고 그냥 넘어가 총각 이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일단 알겠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하고 저는 문을 닫고 아무래도 밑에 층에서 올라왔던 터라 조금 조용조용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날은 그렇게 간단히 집들이를 하고 다 자리를 파했고요. 다음날 일어나서 아침에 저녁에는 제가 출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아침에 주소지 변경을 해야 되니까 제가 가게를 지나서 동사무소로 가고 있던 도중이었는데 저희 집에서 제가 일을 하고 있는 가게가 대략 걸어서 한 3분이 채 안 되는 거리인데 저희 가게 바로 옆 건물에 조금은 신기한 건물이 있었어요. 2, 3, 4층은 뭐 이것저것 상가들이 있던 곳인데 1층 같은 경우에는 이 1층이 예전에는 은행이었다는 거는 알고 있지만 은행이 철수하고 나서 뭐 소고기집, 그 다음에 조개구이집, 그리고 마트도 있었고 이런 가게가 많이 열리고 닫고 했지만 채 3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망해버리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여기는 뭐 어쩔 수 없나 보다. 자리가 그런 데인가 보다. 뭐 거기 일을 하시는 분들도 저희가랑 같이 일을 하시는 분들도 저기는 죽은 가게라고 저희끼리 얘기할 정도였으니까 그곳을 막 지나치고 있었는데 보니까 무슨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뭐 들어오나? 뭐 또 식당이라 이런 거 들어오나? 뭐 해봤자 몇 개월 버티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동사무소에 가서 일을 봤었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사 왔던 집이 정말 좋았던 게 뭐냐면 맞은편에 24시 할인마트가 있었어요. 수산품도 팔고 고기도 팔고 하는 그런 데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뭐 간단히 먹을 것도 사가지고 집을 돌아와서 저녁에 일해야 되니까 조금이라도 잘라고 누웠는데 또 다시 밖에서 누가 쿵쿵쿵쿵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또 혹시 3층인가 싶어서 문을 열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또 그 301호 아줌마인 거예요. 씩씩대면서. 왜 자꾸 뛰어다니고 그러냐고. 그러길래 아니 저 나갔다가 지금 들어왔는데 뭔 소리냐. 아줌마 이거 자꾸 이렇게 찾아오고 그러지 마셔라. 그리고 나 혼자 사는데 나 지금 나갔다 왔는데 뭔 소리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무튼 조용히 하고 살아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더니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막 기분도 안 좋긴 했지만은 일단은 뭐 자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잠이 들었고요. 저녁에 제가 출근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대략 저녁 5시쯤에 가게를 가고 있는데 아까 그 인테리어를 하고 있던 곳에 엄청 음악 소리가 들리고 시끌시끌하고 사람들도 엄청 붐비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싶어갖고 이렇게 봤더니 그 왜 유명 매장 90% 세일 해가지고 이 브랜드 저 브랜드 옷 엄청 싸게 파는 이렇게 치고 빠지는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사람들도 엄청 많고 안에 옷들도 엄청 질비해 있더라고요. 마침 출근 시간도 조금 남아있던 터라 혹시나 좀 괜찮은 옷이 있나 싶어서 들어가 봤어요. 뭐 안에는 음악 소리도 굉장히 컸고 사람도 굉장히 붐비고 막 이 브랜드 저 브랜드 굉장히 많아서 혹시나 여기서 좀 뒤져보다가 득템 해가지고 갈 수 있으면 가야겠다 싶어갖고 여기저기 기웃기웃 거리고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시선을 두고 있는데 대략 제가 보고 있을 때 왼쪽 위에서 뭔가 자꾸 눈에서 아른아른 거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뭔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천장 쪽을 딱 쳐다봤는데 천장에 보니까 대략 한 1m도 안 되는 할아버지 얼굴을 하고 있는 한 존재가 거꾸로 뒤집혀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천장을 밟고 있는 거죠. 얼굴이 굉장히 웃고 있는 표정으로 땅을 쾅쾅쾅쾅 그러니까 거꾸로 천장에 있는 거니까 천장을 쾅쾅쾅쾅 발을 구르고 있더라고요. 이게 보통 제가 뭐 영적인 뭐 귀신이라던가 영가들을 보게 되면 일단은 제일 먼저 저는 소름이 굉장히 돋다던가 몸이 굳어버려요. 그런데 제가 그 존재를 보고 있을 때는 소름이 돋는다던가 뒷덜미가 저릿저릿한다던가 이런 건 없었고 그 느낌을 보면서 뭐냐 저거 이렇게 보고 슬쩍 가까이 가봤어요. 뭐지? 이러고 쳐다보고 있었는데 마치 제가 뭐 가까이 오든 뭐든 뭐 신경도 안 쓰는 것 마냥 그냥 굉장히 웃고 있는 얼굴로 바닥을 쾅쾅쾅쾅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냐 이거 왜 저러고 있지? 귀신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거기 계속 있다 보면 뭐 홀리기라도 하던가 이렇게 슉슉거리고 하면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일단은 뭐 옷도 안 사고 그냥 가게 밖으로 나와서 제가 일하는 곳에 가서 일을 했고요. 일을 하고 있는 도중에 제 핸드폰 벨소리가 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누군가 싶어서 봤더니 집주인이에요. 그래갖고 안녕하세요 어떤 일이세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총각 혹시 집에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길래 아니요 저 저녁에 일을 해서 지금 여기 가게에 있다 여기 근처 어디에서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유, 밑에 집 아줌마가 전화 와갖고 윗집에서 엄청 쿵쿵거린다고 좀 전화해가지고 단속 좀 하라고 이렇게 전화가 왔다고 하니까. 저는 나 집에 혼자 살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 지금 밖에서 일하고 있고 집에 아무도 없는데 그 아줌마 이상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지 좀 그러긴 한데 암튼 전화하라고 해서 난리쳤으니까 전화는 했는데 암튼 그런 줄 알고 계셔 이러면서 전화를 끊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기분이 굉장히 나쁜 거예요. 괜히 내가 이사를 이상한 데 왔나, 괜히 가게 가까운 데 다닌다고 내가 이사를 이런 데다 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일단은 가게 일이 바쁘다 보니까 가게 일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그날은 제가 집에 가서 좀 잠을 바로 자기가 조금 그래서 기분도 왠지 센치하고 앞에 있는 할인마트에서 대충 뭐 소주 2병이랑 뭐 이렇게 안주거리 이렇게 사가지고 집에 와서 씻고 소주를 홀짝홀짝 마시고 있었어요. 그렇게 술을 먹고 있는데 또다시 밖에서 또 쾅쾅쾅쾅 누군가 두드리는 거예요. 저는 301호겠네. 잘됐다. 술도 한 잔 먹었겠다. 또 짖으면 나도 똑같이 짖어버리자 싶어서 그대로 집 문을 열었어요. 누구세요? 그리고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301호 아줌마더라고요. 아저씨 하면서 막 얘기를 하려는데 그때 제가 술을 또 먹었겠다. 그동안 쌓인 것도 있었겠다. 제가 막 뭐라고 해버렸어요. 아줌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맨날 와가지고 밤이구나 주구간에. 들어와 보라고 지금 내가 뭐 있냐고. 조용히 앉아서 술 먹고 있는데 내가 뭐 또 소주병을 던졌겠냐고 하면서 제가 막 뭐라 했더니 그렇게 제가 좀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 아주머니가 조금 이렇게 할 말이 없었는지 아니면 좀 기세 때문에 조금 그랬는지 이렇게 수그러드는 이렇게 표정으로 아무튼 좀 조심 좀 하면서 살자고요 이렇게 하면서 내려가더라고요. 저는 이제 문을 닫고 난 후에 그래 한마디 했다. 좀 쑥 내려간다 뭐가. 이제 뭐가 좀 내려간다. 이제 좀 잘 수 있겠다 싶어서 먹던 술을 치우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렇게 잠을 자고 저는 똑같이 가게를 출근을 했고요. 일을 하던 도중에 또 집주인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어요. 내가 혹시 뭐라 한 것 때문에 그런 건가 싶어서 전화를 받았더니 집주인분께서 얘기하는 게 혹시 집에 누가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냐고. 그때 되니까 더 답답한 거예요. 사장님 이거 지금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저 혼자 살고요. 첫날 빼고 데리고 온 적도 없고 이런데 자꾸 이런 식으로 전화 좀 말고 정 궁금하시면 한번 집에 가보셔라. 우리 집에 지금 내려가 보시면 알 거 아니냐. 아무도 없다니까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됐고요. 그 아줌마 전화번호 좀 알려달라고 내가 전화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니 그러면 내가 그 301호 아줌마한테 전화를 할 테니까 전화해서 그 전배총각 내가 전화번호 알려줘도 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라고 상관없다고. 나는 뭐 쩔리는 것도 없으니까 제 번호 알려주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채 5분도 안 됐을 때 모르는 번호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는 직감적으로 이거 301호다 싶어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전화를 받았더니 그 401호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고 얘기했더니 왜 자꾸 쿵쿵거리냐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아줌마 전화 끊지 말고 잠깐 기다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동료 직원들한테 얘기했어요. 나 지금 급한 일 생겨서 위에 잠깐만 올라갔다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주머니 저 잠깐 창문 좀 보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저는 가게에서 나와서 집 쪽으로 걸어갔어요. 걸어가면서 창문 좀 열어서 보시라고 도로 좀 보시라고. 제가 집으로 가면서 이렇게 잠깐 3층을 보고 있으니까 그 301호 아줌마분께서 창문을 열어서 이렇게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손을 흔들었어요. 아줌마 하면서 나 보이냐고. 나 지금 거기 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내가 301호 갈 테니까 아줌마네 집 갈 테니까 제가 도착하면 저랑 같이 401호 올라가자고. 아시겠죠? 이렇게 얘기했더니 전화 끊지 마세요. 저 지금 올라갑니다 하면서 창문으로 그 아줌마 얼굴을 보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301호 도착하자마자 배를 눌렀어요. 배를 눌렀더니 아니나 다를까 아줌마분께서 문을 여시는데 문이 열리는 순간 굳었던 게 문을 열면 아무래도 그 아줌마가 보이고 아줌마 뒤로 그 집안 풍경이 보이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옷가게에서 봤었던 그 키가 채 1m도 안 돼 보이는 그 할아버지의 얼굴을 한 존재가 표정은 화를 내면서 현장에 매달려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순간 이게 너무 대조되잖아요. 아까는 웃으면서 발을 쿵쿵대고 있었고 지금은 화를 내면서 춤을 추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순간 굳었었는데 아주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제가 얼떨떨한 표정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올라가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같이 올라가서 저는 집 문을 열어줬어요. 들어가서 보시라고. 집은 당연히 제가 나와 있으니까 불도 꺼져 있었고 조용한데 그 301호 아줌마분께서는 불 켜고 문을 열고 들어가시더니 막 이것저것 보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그 3층 그 301호 문이 처음 열렸을 때 그 광경을 보고 충격을 먹었던 터라 약간 좀 멍 때리면서 어버버 거리고 있었는데 이 아주머니는 일단 저희 집을 확인해 본 결과 없잖아요. 집까지 들어가서 봤으니까. 그렇죠. 나오면서 도대체 누가 이러는 거야? 옆집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옆집은 뭐 보시다시피 할머니 노부부 분께서 살고 계셨으니까 그만 좀 하셔라라고 얘기하고 그분을 보냈어요. 보내놓고 저는 다시 문 단속을 하고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일을 하는 동안 그 환한 얼굴로 천장에 매달려서 춤을 추고 있던 그 존재가 머리에서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느낌이 너무 이상해서 저는 그날 일이 끝나자마자 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요. 모텔에 들어가서 잠을 자게 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일어나서 고시원을 다시 알아봐요. 고시원을 계약을 하고 난 후에 바로 집주인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아주머니, 나 못 살겠다고. 이사 오자마자 며칠째 계속 이러고 있고, 나 그 집에서 못 사니까 내가 뭐 어찌됐든 한 달도 안 된 거에 내가 한 달 반값은 낼 테니까 그동안 뭐 다른 세입자를 구하든가 아니면 나 이거 한 달 지나면은 방 빼달라고. 아주머니도 보셨죠? 나 여기서 못 살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집주인분도 알겠다는 투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는 잘 된 것 같다 싶어서 저는 그 고시원에 다시 살면서 그 집이 계약이 됐다고 하자마자 그 집에 있는 짐을 모두 빼고 다른 고시원에 조금 있다가 다시 다른 방을 계약해서 그 집에서 이사를 가서 살게 됐었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나중에 이모님께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모님이랑 자주 이렇게 왕래를 했던 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그때에서 대략 한 4개월, 5개월이 지난 이후에 이모님을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존재를 봤었고 그 밑에 집에서 그렇게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모님께서 이렇게 듣다가 갑자기 말씀하시는 게 이사 잘 갔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죠? 그거 미친 아줌마예요. 아, 나 진짜 학을 뗐다니까요. 하니까 아니 그 아줌마가 아니고 그 천장에 매달려 있던 거 그것 때문에라도 이사 잘 갔다고. 무슨 말씀이세요? 너 그 망해간다는 죽어있다는 가게에서도 봤다고 하지 않았냐? 예, 거기서 처음 봤던 게 그거라고 했더니 전배야 너는 귀는 믿는데 왜 괴는 안 믿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괴는 뭐예요? 야, 너 인터넷 그렇게 잘하잖아. 인터넷에 한번 쳐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투닥투닥해서 봤더니 뭐 귀신은 귀중님들 돌비님 다 아시겠지만 귀신의 귀자잖아요. 네. 괴라 함은 뭐 흔히 얘기하는 요괴의 괴자라고 합니다. 도깨비가 될 수도 있고. 네. 너 귀는 믿는데 왜 괴는 안 믿어?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본 적도 없었고 이모님께서도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처음 말씀해 주시는 거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내가 볼 때는 귀는 절대 아니고 괴인 듯 싶다. 암튼 너 이사 잘 갔고 내가 볼 때 그 가게 그 계속 망해간다는 그 가게는 누가 봐도 도깨비 터가 맞아. 그리고 그 도깨비 터 안에 살고 있던 괴였을 거야. 그리고 그 진상 아줌마가 내가 볼 때는 그 가게 가서 진상짓 한번 한 거 싶은데 그랬으니까 그 가게에 있다 그 아줌마가 신기해서 그 아줌마 집에 간 거 아니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렇게 옮기기도 해요? 하니까 흥미가 있으면 따라가는 거지 뭐 있어 단순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 이모 왜 웃으면서 마치 얼굴은 웃고 있는데 화가 난 듯이 땅바닥을 발로 이렇게 구르는 것이며 왜 화를 내면서 춤을 추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웃으면서 그렇게 발을 쿵쿵거렸던 거는 기쁜 일이 있지만 내가 여기 있으니 아무도 오지 말아라 귀가 됐던 괴가 됐던 하면서 발을 쿵쿵거리는 것이고 화가 나지만 춤을 추는 이유는 너 귀나 괴가 춤을 추는 이유가 무엇이겠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춤추는 건 아무나 다 춤추지 않냐 이모님도 동실동실 춤추고 하시지 않냐 맞다고 내가 왜 춤을 추디 귀신 부를 때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맞아 걔 거기 따라가갖고 그 집에서 다른 귀, 괴 부르고 있던 거라고. 너 나중에 시간 되면 거기 갈 일 있으면 그 건물 들어가 보진 말고 멀리서 한번 지켜봐봐라. 내가 볼 때 그 건물 필시 망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굉장히 괴상한 얘기이기도 하고 좀 이질적인 이야기이기도 했지만 그런 얘기를 듣고 대략 뭐 한 두어 달 정도 시간이 더 흘렀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지역을 떠나서 이사를 가서 다른 곳에 일을 하던 상태였고 어느 날 그쪽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랑 약속이 잡혀서 저녁에 술을 먹기로 해가지고 그쪽 동네에 간 김에 마침 그 건물 제가 예전에 이사 갔던 집이 생각이 나서 다른 곳에 주차를 해놓고 걸어서 그 건물 쪽으로 한번 가봤어요. 그 건물을 갔더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으면 1층에는 작은 가전제품 팔고 있는 전자랜드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임대라는 표지가 붙어 있고요. 뭐 물건 같은 거 싹 뺀 상황이었고 제가 이렇게 봤더니 3층은 창문을 마치 뭐 돌을 던진 건지 아니면 물건을 던져서 아니면 주먹으로 깬 건지 창문이 깨져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모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서 와 그러면 이 건물 진짜 망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편함을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뒤쪽으로 가서 저희가 통행하는 통로 쪽으로 제가 안에 들어가서 우편함을 보고 있었어요. 우편함을 봤는데 당연히 그 우편함 속에 진짜 고지서라던가 이런 게 빼곡히 쌓여갖고 터지기 일보직동이더라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쪽을 봤더니 그 뭐 폴리스 라인 비슷한 거 만약에 접근 금지 이렇게 테이프 붙여놓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고 관리를 얼마나 안 한 건지 진짜 청소도 안 돼 있어갖고 쾌쾌한 냄새도 엄청 나더라고요.
그래갖고 와, 이 건물 망했나 보네. 아우, 으시시하다. 나가야겠다 싶은데 전화벨이 울려서 확인해봤더니 이모님이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전화를 받았어요. 에이, 이모, 얘기하는데 너 거기서 당장 나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깜짝 놀라갖고 예? 이러고 있다가 제가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제가 그 301호 집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순간 놀라갖고 우와 이러면서 진짜 화들짝 놀라갖고 계단 뛰어서 나와서 밖으로 나갔어요. 예? 그랬더니 들어가지 말라 했는데 왜 들어가냐고, 왜 쳐들어가 앉아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 뭐지, 나 엘리베이터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이고 삼촌아, 잘도 홀린다, 빨리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빨리 다른 데 가라고, 다른 데 시끄러운 데 가라고. 그래서 알겠다고 얘기하고 저는 이게 뭔가 싶어서 그랬지만 일단 친구들 약속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친구들 술자리 가서 친구들을 만났었는데 오랜만에 봤던 친구도 있었고 처음 보는 친구가 있었어요. 제 친구의 친구라고 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고 했었는데 그 친구가 제 얼굴 이렇게 쳐다보더니 저 혹시 그 전재른 그 건물 그쪽에 살지 않았었냐 예전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 그 맞은편 마트 그 회 코너에서, 수상 코너에서 일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러냐고, 반갑다고, 어떻게 알았냐고 하니까 매일같이 와가지고 술하고 안주 사가는데 왜 기억을 못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래요, 반가워요, 아무튼 동갑이라는데 말 놓자 친구야, 이렇게 얘기하다가 제가 불현듯 스쳐놨던 게, 야 친구야, 그러면 너 혹시 거기 좀 이상한 아줌마 모르냐고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상한 아줌마? 있지, 그 파마한 아줌마 얘기하는 거 아니야? 거기 사는 아줌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안 해? 야, 건물은 왜 그러고 어떻게 된 거야? 했더니 야, 말도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꺼내주는 게, 제가 이사를 가고 채 한 달이 안 돼서 그 301호 아주머님께서 홀딱 진짜 완전 깨벗은 채로 그 1층 전자랜드 앞에서 칼을 들고 춤을 추더래요. 그냥 실오라기 하나 걸친 거 없이 시칼을 들고 막 1층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고 있어서 다행히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으면 경관분들 오셔가지고 진압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여자분은 이사를 간 건지 정신병원 간 건지 아니면 감옥을 간 건지 보이지도 않았고, 어느 순간 그 건물은 사람들도 빠지고 전자랜드 그쪽도 다 철수하고 완전 그냥 황폐해졌었대요. 이런 얘기 하니까 그랬냐고, 그럼 내가 봤던 게 잘못된 게 맞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이야기는 끝났는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준비하려고 얘기를 하다가 문득 갑자기 궁금해진 거예요. 그 건물 있나 싶어서. 굉장히 기간도 오래됐기 때문에 제가 네이버 들어가서 로드뷰로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쪽에 이렇게 주소 쳐가지고 그렇게 봤는데 그 건물이 흔적도 없이 지금은 사라져 있고요.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바뀌었구나. 그냥 아예 그냥 건물이 사라지고 그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보고 진짜 굉장히 소름이 돋아서 오늘은 제가 대략 한 4주 만에 돌비님 찾아뵙기 때문에 흔한 이야기, 귀신 나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보다는 조금은 괴상한 이야기, 조금은 머릿속에 물음표가 엄청 올라올 만한 이야기,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돌비님 찾아봤습니다. 네. 이게 긴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굉장히 기억 속에 남네요. 근데 이거를 제가 돌비님한테 키워드를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던 게, 이야기로 한번 키워드까지 풀어보자, 오늘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대부분 귀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괴물 혹은 요괴까지는 많이 들었어요. 근데 괴라는 한 단어로 이렇게 이야기에서 등장을 하는 건 또 처음 들어보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시간이 굉장히 흐르기도 했고요. 제가 지금 하는 일이 배송 일이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배송을 하던 도중에, 예전에 제가 지금 지역에서 대략 한 2년 정도 배송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일하는 곳에 그 세탁소 바로 옆에 식당이 있어요. 예전에 굉장히 맛있게 점심을 먹었던 식당이 있는데 문이 닫은 지 꽤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세탁소에 배송을 하고 나와서 잠깐 쉬고 있었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뒤를 이렇게 쳐다봤는데 식당은 불이 꺼져 있는데 식당 문 안으로 미세하게 뭐가 빛나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식당 문을 가까이 코를 대고 이렇게 뭐가 있나 하고 쳐다봤었거든요. 그 식당 안에서 내가 예전에 봤었던 똑같이 생긴 존재가 천장에 매달려서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자마자 저는 황급히 그 자리를 뜨고 다시는 그 근처도 안 가려고 합니다. 이런 데는 안 가는 게 맞겠네요, 진짜로. 도깨비 터라는 게 진짜 존재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주제이기도 한데 그곳에서 또 겪었던 분들은 아마 공감을 엄청나게 하실 그럴 내용이긴 하죠. 자, 오늘 전배님께서 또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고 또 이 반가운 목소리로 또 괴상한 기괴한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번에 또 찾아와 주세요. 당연하죠, 돌비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의 또 제목은 괴가 되겠네요. 예. 전설의 배송맨님께서 오랜만에 오셨는데, 역시나 또 전배님만의 특색이 있는 섬뜩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전설의 배송맨님께서 오랜만에 시들무에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이게 또 얼마만입니까, 전배님. 진짜 마음은 진짜 100번도 넘게 시참토했는데. 자, 오늘 오랜만에 전설의 배송맨님께서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 한번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전설의 배송맨이에요! 시대적 배경은 대략 한 3주 전이고요. 제가 금요일, 토요일 휴무를 해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은 제 아이디와 똑같이 택배 기사입니다. 금요일, 토요일 휴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처럼 휴일인 금요일 날 집에서 배 벅벅 긁으면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이모님께서 전화를 저한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이기도 해서 이모님 잘 지내시냐 이렇게 안부도 묻고 제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전배야 족발 안 땡기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족발요? 조금 있다가 앞다리로 하나 큰 거 쓸어갖고 갈게요. 좀 기다리시라고 얘기했더니 아니 그거 말고 냉채 족발 안 땡기냐 냉채 족발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냉채 족발 좋죠. 나는 뭐 고긴 다 좋아하니까 알았어요. 냉채 족발로 가져갈게요. 그랬더니 아니 냉채족발이 또 유명한 데가 어디냐 부산 아니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산요? 뭐 유명하죠 그쵸 유명하죠 이랬더니 부산 안 갈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부산은 너무 먼 거 아니에요. 족발 하나 먹자고 부산 가는 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제가 얘기는 했는데 가자고 그렇게 자꾸 꽂히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뭐 그러지 말고 얘기도 있고 할 수 있는데 당장 갑자기 이렇게 얘기한 거 좀 그렇고 제가 냉채족발 사서 갈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모님께서 갑자기 그럼 나 혼자 갈란다 이러더니 전화를 팍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모 또 삐졌네 싶어가지고 바로 전화를 다시 했어요. 근데 전화를 돌려버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삐졌네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마침 밖에 업무가 있어서 잠깐 업무를 보러 갔던 저희 와이프가 집에 오게 돼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갑자기 부산 가자 해갖고 막 이래갖고 전화 끊었는데 대단히 삐지신 것 같다 얘기했더니 저희 와이프는 좀 그런 거 있으면 일단은 간다고 해놓고 나한테 얘기하고 하면 내가 뭐라 하냐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모님인데 당신은 평생 그렇게 도움만 받아놓고 얼마나 적적하셨으면 전화했겠냐고 당신한테 지금이라도 전화해가지고 간다고 해라. 우리도 이참에 부산 가가지고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오면 되지 않냐 이렇게 와이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나만 생각했나 싶어서 알았다고 얘기한 다음에 이모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또 전화를 돌려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부산 고? 이렇게 보냈는데 읽고도 답장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삐지셨나 보다 싶어갖고 그때 마침 점심때였기 때문에 제가 점심밥을 먹고 저녁 때 좀 안 돼가지고 제가 직접 냉채족발 포장을 해갖고 이모님 당에 방문을 했는데 불도 꺼져 있고 문도 걸어 잠그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야 어디 가셨대? 진짜 부산 갔나? 싶어갖고 전화를 해봤어요. 통화음이 쭉 연결되더니 막 깔깔깔깔 소리가 들리면서 이모님이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모 어디에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 어디긴 어디야 임마 부산이지 이러시면서 막 깔깔깔깔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진짜 간 거예요? 그랬더니 선배야 내가 너한테 빈말하대. 몰라 나 아무튼 부산이니까 뭐 내일이 됐든 모레가 됐든 갈 거니까 끊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렇고 이거 어떡하냐 싶어갖고 그날은 그 냉채족발 가지고 집에 가서 아이와 와이프랑 이렇게 셋이서 먹었고요. 다음날 토요일날 오후쯤 돼갖고 갑자기 사무실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다름이 아니라 오늘 급하게 교육을 한 명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괜찮으시면 오후 물량이라도 조금 가지고 나가셔서 교육 같이 해주실 수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나는 쉬는 날인데 또 교육까지 이건 좀 아니다 싶은데 그런다고 마냥 집에 있는 것도 좀 그래서 그냥 겸사겸사 알았다 그럼 내가 오후 물량 해갖고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알았다고 그러면은 일정 잡아서 연락 주겠다고 해갖고 저는 일단 와이프한테 얘기해서 씻고 그러고 오후 1시 좀 안 돼가지고 저희 택배를 담당하는 영업소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해서 물건 정리를 하고 있는데 교육받으시는 분이 오시더라고요. 자기는 어디서 용차 일을 오래 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용차라는 게 어떤 거냐면 택배 회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기 택배회사 저기 택배회사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긴급으로 투입을 해서 택배 일을 하시는 분인데 보통 용차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베테랑이세요. 여길 가도 저길 가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로 땡 잡았네? 뭐 교육도 크게 필요 없겠다. 그냥 이 배송 프로그램만 좀 설명해주고 여기 돌아가는 시스템만 설명해주면 되겠네 싶어가지고 그냥 간단히 설명해주고 배송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라 다를까 제가 오히려 좀 창피해볼 만큼으로 배송을 엄청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 정도면은 그냥 교육 굳이 안 해도 그냥 이 어플 프로그램 사용법만 얘기해주고 빠이빠이 해도 될 것 같은데 싶어가지고 그날은 굉장히 빨리 배송을 완료하고 내일은 일찍 오셔야 되니까 몇 시까지 아까 만났던 대로 오셔라라고 얘기를 하고 돌려보냈어요. 사무실한테 얘기를 했더 이 정도면은 보통 저희가 교육은 3일 정도 보거든요. 근데 이 정도 분이시면 내일 하루만 그냥 추가로 교육받고 그냥 바로 현장 투입해도 무리 없으실 것 같다. 굉장히 좀 내공이 있으시다.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사무실도 알았다고 그러면 내일까지만 교육하는 걸로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뭐 일찍 제가 집에 들어가서 쉬었고 그 다음 날이 되어서 저는 출근을 했어요. 아침 일찍 저희가 보통 한 7시쯤 영업소에 도착을 하니까 도착을 해서 그분을 만나서 언제나처럼 이분을 똘비 사장님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나이는 저보다 한 살이 어렸었는데 똘비 사장님이 왔길래 대략적인 돌아가는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어제 갔던 곳이랑 동일한 곳이니까 오늘은 이렇게 돼 있고 요거 지도사항 제가 설명드리면서 오늘은 공장도 있고 여기도 있고 있으니까 이렇게 돌아보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무래도 워낙에 베테랑이다 보니까 저 혼자 하는 거에 2배 이상의 속도가 나더라고요. 저도 일하는데 굉장히 막 신이 날 정도였으니까. 네. 그렇게 배송을 재미있게 하고 있다가 대략 한 6시 반쯤 배송구역이 딱 3집이 남아있는 상태였는데 여기가 공장이었어요. 대략 뭐 삼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어갖고 A 공장, B 공장, C 공장 이렇게 있었는데 각 공장을 차로 다니긴 조금 애매해서 마치 사람도 줄이고 하니까 중간쯤에다가 차를 대놓고 내가 A 공장 그리고 똘비 사장님이 B 공장 갔다 와서 먼저 갔다 오는 사람이 C 공장 배송하는 거고 늦게 오는 사람이 차 가지고 C 공장 앞에다가 차를 대놓기라고 얘기를 해놓고 저희는 각자 찢어졌고요. 저는 뭐 언제나처럼 배송을 완료를 하고 차로 왔는데 이 똘비 사장님 같은 경우는 아직 안 오셨나 보더라고요. C 공장에 가야 될 물건이 그대로 있길래 제가 시공장 배송을 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아직도 안 돌아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지? 싶었는데 저희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둘이서 사용을 해도 새로 고침을 하면 이분이 배송 완료를 했으면 저희 쪽에도 배송 완료가 됐다고 이렇게 표시가 돼요. 예. 근데 배송 완료 표시도 안 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뭔 일 있나 싶어갖고 일단은 제가 차를 끌고 B공장 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B공장 앞에다 주차를 해놓고 거기가 3층 건물이었는데 오피스텔형 공장이다 보니까 가운데 엘리베이터가 있고 양쪽 복도가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야간에 이 업무를 보지 않는 공장이다 보니까 되게 깜깜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도 이게 잠겨 있길래 저는 계단을 통해서 3층으로 이동을 했는데 거기가 3층 같은 경우에는 중앙복도에는 불이 켜져 있어요. 근데 양쪽 끝에는 전부 다 불이 꺼져 있길래 저는 당연히 어디 몇 호인지 알고 있는데 그쪽이 아무래도 그 복도 끝이다 보니까 핸드폰으로 플래시를 켜놓고 똘비 사장님 부르면서 그쪽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깜깜하기도 했고 또 워낙에 불빛도 없다 보니까 솔직히 조금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똘비 사장님 하면서 가고 있는데 휙해봐야 거리가 대략 50m도 안 되는 거리인데 조용한 거예요. 불렀으면은 사람 향수라든가 이런 게 보일만 한데 없나 싶어가지고 플래시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붙이고 있었는데 저 끝에 보니까 사람 실루엣이 보여요. 그래가지고 저기 있나 보다. 사장님 뭐예요 여기서? 이러면서 제가 가까이 가서 봤는데 저희가 보통 배송 완료를 하면 물건을 내려놓고 두세 발짝 좀 뒤로 떨어져서 사진을 찍거든요.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그 물건이 있는 거랑 그 문 앞에 있는 사진을 찍게끔 돼 있는데 이 사람이 물건을 내려놓고 한 세 발자국 정도 뒤로 가서 사진을 찍는 것처럼 이렇게 핸드폰을 들고 움직임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손을 들어서 사진을 찍으려는 시츄에이션을 취하고 다시 세 발자국 앞으로 가서 물건을 만지고 다시 일어나서 세 발자국 뒤로 가서 핸드폰을 들고 이거를 3번, 4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이게 깜깜하기도 하니까 똘비 사장님 뭐예요? 이러고 제가 일단은 제 핸드폰으로 그 배송 완료 사진을 찍고 버튼을 누른 다음에 여기서 뭐 하셔요? 헷갈리셨구만. 제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얘기하는 거랑 전혀 상관없이 계속해서 핸드폰을 들었다가 다시 세 발자국 앞으로 가서 물건을 잡고 이러길래 제가 순간 좀 소름이 돋아서 이 똘비 사장을 잡았어요. 사장님 뭐 하시는 거냐고 그랬더니 이 사장님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제가 어깨를 탁 잡으면서 얘기를 하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왜 그래요 사장님? 이랬더니
뭐지? 이러는데 갑자기 뒤에서 낄낄낄낄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뒤를 이렇게 쳐다봤는데 제가 봤을 때 시점으로는 지방령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상황이. 아무래도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지방령 있는 곳을 가면은 뭐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도 뭐 소름이 돋는다던가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제가 혹시나 그래서 그랬던 건가 싶어서 얼른 똘비 사장님을 데리고 1층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사장님 괜찮으시냐고 하는데 충격이 꽤나 컸는지 네. 이게 계속 얼을 타고 있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계속 막 한 곳만 응시하고 있고 제가 부르면은 겨우겨우 대답하고 이런 상태더라고요. 그래갖고 괜찮으시냐고 일단은 자리 뜨자 저기 가서 얘기하자고 제가 해서 차에다 얼른 태웠어요. 시동을 켜고 커피숍 가까운 데가 있어서 거기 도착을 해가지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2개를 시켜놓고 괜찮으시냐고 무슨 일이 있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쉽게 이 사람이 말을 못하고 계속 땅 바라보면서 멍을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장님 일단은 뭐 지금 배송은 다 끝난 거고 교육은 이렇게 하면 끝나긴 끝났는데 중요한 게 사장님 괜찮으시냐고 뭐 네. 이상한 거 보셨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고개를 졸래졸래 하더니 아니에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혹시 뭐 안 좋은 거라도 보셨냐고 이게 제가 교육 담당하는 사람인데 이러면은 나도 불안하다 나도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 담배 하나 피시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상가에 있던데 옆으로 살짝 이동해서 같이 담배를 피웠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물어봐야 되나 이거 만약에 혹시 뭐 나랑 좀 비슷한 건가 체질이 혹시 영매 체질이라도 되는 건가 싶어가지고 컨디션 안 좋으셔가 뭐 헛것이라도 보셨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기는 안 하고 자꾸 그냥 담배 하나 피우고 커피 하나 쪽쪽 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러니까 저도 답답하잖아요. 뭐라도 이렇게 딱 얘기를 해주면 사람이 도와줄 게 있으면 뭐 도움도 줄 수 있는 거고 네. 뭐 아니다 싶으면 어쩔 수 없는 거긴 하지만 제 차 물어보니까 또 담배 연기 했더니 식사는 하시죠 사장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얘기해 줄라나 알았다고 얘기를 하고 저는 집에다 전화를 해서 오늘 좀 밥 먹고 들어가야 될 것 같으니까 먼저 밥 먹고 있어라라고 얘기하고 근처에 밥을 먹으러 간 건 아니고 마라전골이 굉장히 유명한 그 중식 호프집으로 갔어요. 거기가 아무래도 룸식으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비밀스러운 얘기하기도 편하기도 했고 하다 보니까 그 호프집을 가서 뭐 안주 2가지 시켜놓고 술 먹으면서 교육에 대한 이야기 뭐 잠깐 하다가 대충 뭐 소주 한 병 정도 둘이서 반 병씩 비웠을 때 제가 물어봤죠. 네. 혹시 뭐 아까 그 공장에서 어떻게 된 거냐고 나 깜짝 놀랐다고 소름 돋았다고 뭐 때문에 그러셨던 거냐고 얘기를 했더니 뭐 홀렸었어요. 그래서 사진 찍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자꾸 뭐가 반복되는 것 같아서 정신 차리니까 전배 팀장님이 이렇게 붙잡고 있더라. 그때 정신 차렸어요. 원래 제가 가끔씩 이래요. 가끔씩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이면 이번 일이 처음이 아니시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제가 그 용차 일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 보통 사장님도 아시지만 용차가 보통 같은 택배를 해도 용차 같은 경우에는 돈을 보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용차 같은 경우는 휴무도 되게 편하고 아시잖아요. 일도 자유롭고 하면서 저한테 운을 띄우시길래 그렇죠. 솔직히 저도 하고는 싶은데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한 곳에 이렇게 쭉 있는 게 좋으니까 용차 안 하고 그냥 한쪽에 있는 거라고 얘기했더니 본인이 부산에서 용차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다가 이번에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면접을 보면서 올라왔던 거고 부산에서 사실은 용차를 거진 10년 가까이 했는데 거기서 일을 하면서도 자기가 본래는 용차가 아니고 한 업체에서 정식적으로 택배업을 했었대요. 예.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귀신 보는 건 숱한 일이고 본인이 배송하다가도 배송 상품 같은 게 파손이 여러 번 났었고 운전하다가 그런 일이 생겨서 큰 사고가 날 뻔도 했었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저는 진짜 이런 얘기를 직접 제 귀로 듣고 싶었거든요. 저는 제 입으로 얘기만 해봤지 이런 증상에 대해서 겪어본 사람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었으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예. 사실은 저도 그래요. 저도 이랬어요 라는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하고 듣자. 들어나 보자. 쭉 들어보고 그때 선택을 하자. 일단 얘기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 이분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본인이 일을 하면서 벌었던 돈 대략 뭐 한 몇 억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 얘기로. 예. 거진 몇 억을 무당한테 갖다 발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무당 저 무당한테 가서 바치고 발랐다. 그렇게 얘기하길래 몇 억 썼으면은 보통 좀 어느 정도 해결되거나 많이 괜찮아지지 않나요? 저는 이런 일 잘 모르는데 하면서 보통 그렇게 큰 돈 쓰면은 해결되거나 뭐 굿하고 막 그러면 해결되지 않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잠깐 괜찮아지더래요. 아주 잠깐 괜찮아졌다가 또 그러고 또 뭐 한 번은 굿한다 그래갖고 어디 뭐 바다 있는 데 가서 엄청 크게 굿을 했는데 한동안 또 괜찮더래요. 그러다가 또 얼마 안 있다 또 그러고 이게 너무 반복되다 보니까 본인도 진짜 지쳐가지고 진짜 멘탈도 나간 상태였는데
어느 날 길을 걷다가 뜬금없이 한 여성분께서 본인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너 자주 홀리고 자주 보지?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갖고 이게 보통 이 똘비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무당집을 찾아갔으면 찾아갔지 네. 어딜 지나다니다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본 적은 처음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놀래기도 했었고, 한편으로는 본인이 뭐 몇 년 동안 수억을 쓰면서 그렇게 돈을 날리면서 후회도 했었지만 이렇게 먼저 다가오시는 무당분이 있어서 본인은 굉장히 이게 좀 와닿았대요.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좀 혹시 뭐 느끼시는 거 있으시냐, 아니 보이시는 거 있으시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몇 분 정도 걷는 것 같더니 신당으로 보이는 그런 집 앞에 도착을 해서 들어오라고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갖고 똘비 사장님은 그 안에 들어가서 얘기를 나누는데 이 여성 무당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돈 가지고 안 돼? 수억? 야, 수십억 써봐라. 똑같아. 답은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뭐냐? 하라는 것 뭐든지 하겠다. 돈도 준비돼 있고 나는 진짜 뭐 죽으라 그러면 죽는 신용까지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너 같은 놈 하나 더 찾아와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나 같은 놈이요? 그랬더니 그래, 너처럼 잘 보고 잘 느끼고 잘 어울리는 놈, 너 같은 놈, 너랑 똑같은 놈 하나 꼬셔서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똘비 사장님이 데리고 와서요? 그 뒤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일단 데리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똘비 사장님 같은 경우는 본인은 이런 일을 굉장히 많이 겪어왔지만 본인 주변에 실제로 그런 아픔을 또 겪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설마 비슷해 보인다 하더라도 이 사람한테 어떻게 가가지고 혹시 뭐 홀리시냐고 귀신 보냐고 어떻게 얘기를 해요 솔직히. 누가 길 가다가 이런 거 물어보면 비싸대게 때려도 합법이잖아요.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이거 방법이 없지 않냐 어떻게 이걸 물어보냐 했는데 네. 그 무당분께서 얘기하길 인천에 가보라고. 인천에 가봐. 여기서 멀리 떨어진 데 가보면 너 같은 놈 알아서 하나 굴러 들어올 것이다. 걔 꼬셔서 가머니설로 꼬시든 돈으로 꼬시든 여기에 데리고 와. 그럼 내가 알아서 해줄게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데 저는 속으로 이거 먼저 말했으면 진짜 못될 뻔했다. 예. 이 얘기 안 듣고 나 먼저 이 얘기를 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와 이러고 있는데 그러셨냐고. 저는 그냥 속으로는 아까처럼 생각은 했지만 그러셨냐고. 근데 어떻게 찾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글쎄요. 일단 그 무당분께서는 그렇게 얘기는 하셨는데 모르겠다고 제 발로 굴러온다는데 솔직히 어떻게 믿어요? 저도 그 얘기 믿고 여기 온 저도 그렇지만 언제 올 줄 알고 어떻게 올 줄 누가 알겠어요. 그냥 답답해서 팀장님 계시니까 그리고 팀장님 아까 보신 것도 있고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그 얘기 듣고 착잡하기도 했는데 그런다고 제가 요거를 얘기를 하자니 이 상황도 굉장히 웃겨지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잘 이겨내시겠죠. 근데 만약에 혹여라도 그런 지금 불비 사장님이랑 같은 상황을 겪고 있으신 분이 계시면 예. 어떻게 꼬셔서 가시려고 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솔직히 말해야죠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솔직히요? 그랬더니 저는 솔직히 누구한테 피해 받는 것도 싫고 피해주는 것도 싫다. 그런 분 만나면 어떻게 보면 후회 있을 일은 나한테 굉장히 은인이 될 수도 있는 일인데 저는 솔직히 다 터놓고 진심으로 이분한테 빌어서라도 도움을 구하고 싶다. 무당분이 꼬셔서 이런 얘기 했지만 본인은 진짜 진심으로 다가가면 그분도 같은 이런 아픔을 겪고 있으면 믿어주지 않을까 싶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기 들어보니까 좀 딱하기도 하고 되게 고생도 많이 하신 분인데 근데 그런다고 이 상황에 덥석 사실은 제가 그리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네. 진짜 속으로는 갈팡질팡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생각도 좀 떨쳐버리게 사장님 무거운 얘기 많이 했는데 나가서 담배나 하나 태우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가서 담배도 피면서 저는 그래도 좀 분위기를 좀 업시켜 보려고 아까 우리 배송하면서 있었던 일 좀 웃겼던 일도 있어가지고 농담 따먹기도 했었고 이런 얘기하면서 막 조금이라도 웃어보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고 담배를 다 태우고 본인은 화장실 갔다가 들어간다고 저보고 먼저 들어가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알았어요 하고 저는 먼저 들어갔고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미리 제가 준비를 해뒀던 게 있어요. 핸드폰에 음성 녹음을 했었거든요. 호프집을 들어와서부터 좀 전까지 상황을 녹음을 했던 내용을 제가 바로 정리를 해서 이모님한테 카톡으로 보냈었고요. 예. 그러고 이 사람이 일단 화장실 간다 했으니까 조금 기다리고 있었는데 핸드폰을 안 들고 갔더라고요. 탁자 위에다가 탁자 위에 고대로 냅둬놓고 핸드폰을 안 들고 갔길래 뭐야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거 핸드폰 훔쳐가면 어쩌려고 냅두고 갔나 했는데 그 돌비 사장님 핸드폰에 진동이 엄청나게 오고 있는 거예요. 징징징징징 이렇게 오고 있길래 전화 왔나 싶어서 봤는데 전화 온 건 아니고 저희가 보통 화면이 꺼져 있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카톡이 오면은 설정 방법에 따라 틀리긴 하지만 카카오톡 메시지라고 오는 경우도 있고 혹은 그 대화 내용이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징징징징 이런 진동이 계속 울려서 저도 뭔가 싶어서 핸드폰을 쓱 돌려서 봤는데 갑자기 작업 중지 카톡이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의 카톡이. 작업 중지 딱 보니까 뭐 무슨 당 무슨 무당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예. 아, 이 사람이 아까 그 을비 사장님이 얘기했던 그 무당인가. 근데 작업 중지? 뭔 작업 중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다른 내용은 없으니까 그런다고 제가 남의 핸드폰을 계속 보고 있는 것도 웃기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핸드폰은 있던 자리에다 삥 돌려가지고 제 자리에 놔둬놓고 이모님이 이거 읽었으면 뭐 전화나 카톡 주시겠지 싶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모님께서 카톡은 읽으셨는데 답장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내용 듣고 있나 싶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니 화장실을 간다고 했는데 너무 안 오시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똥 싸나 싶어갖고 기다릴까 했다가 아 담배라도 하나 덮일 겸 나가서 한 번씩 보고 오자 혹시라도 모르니까 싶어가지고 화장실이 거기가 그 상가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나가서 뒤로 돌아서 골목 안에 있는 화장실이었다 보니까 저는 밖으로 나가가지고 담배 피면서 화장실 쪽에 있나 싶어갖고 보고 있었어요. 왜냐면 핸드폰도 냅두고 갖고 하니까 보통 용변 보고 오면은 바로 들어오잖아요. 그래갖고 화장실 쪽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한 명이 서 있는데 양 주머니에 손을 꽂아놓고 빳빳이 쓴 채로 앞으로 뒤로 이렇게 휘청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뭐냐 저거 혹시 또 돌비 사장님인가 싶어갖고 제가 천천히 걸어가면서 들어오고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가만히 이렇게 꼿꼿이 서가지고요. 화장실 앞에서 양손에다 주머니를 이렇게 넣어놓고 차렷 자세로 이렇게 뻣뻣이 서갖고 앞으로 뒤로 이렇게 까딱까딱 대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제가 화장실 안에 누가 있어갖고 기다리는 건가 싶어갖고 돌비 사장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을 해도 제 쪽으로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느꼈죠. 아 이거 잘못됐다 싶어가지고 예. 얼른 뛰어가갖고 아까 했던 대로 바로 어깨 잡고 낚아치면서 사장님 하면서 제가 소리를 쳤는데 사장님 하면서 제가 고개를 제 쪽으로 돌리게끔 돌렸는데 눈이 아예 풀려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무리 봐도 이게 소주 반병 먹고 취한 것 같지는 않았고 상황 굉장히 안 좋아 보여서 일단은 그대로 저는 그 화장실 옆쪽에 있는 벽에다가 이렇게 앉혀놓고 이모님한테 일단은 바로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아, 좀 상황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서 전화를 했는데 통화음이 굉장히 좀 긴 통화음이 가더니 보통 제가 이모님한테 전화하면은 뭐 여보세요라고 얘기하던가 전배니 이렇게 얘기를 하실 텐데 전화는 받으셨는데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모 이렇게 얘기했는데 굉장히 싸늘한 말투로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모 저 여기 지금 어디 호프집인데 이렇게 상황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없으시고 그 얘기를 쭉 들으시더니 너 걔 버리고 집으로 가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투가 엄청 싸늘한 거예요. 제가 평소에 알고 있던 이모님도 아니었고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은 리액션이 나와줘야 이모님이 맞는 건데 진짜 싸늘하다 못해 차가울 정도로 걔 버리고 집으로 가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버려요 이모. 제가 그때 오른손으로 전화기를 들고 이모님한테 딱 다급하게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모 좀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데리고 갈까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 버리고 집으로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 이모 지금 농담할 때 아니라고 상태 이상하다고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왼쪽 귀에서요. 제가 전화기를 오른손에 들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왼쪽 귀에서 이 새끼 데리고 꺼지라고 남자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순간 깜짝 놀라갖고 정신이 빠딱 쓰는데 저는 분명히 조금 전까지만 해도 호프집 골목에 있는 화장실에 있었는데 제가 그 돌비 선생님을 구해줬던 그 공장 깜깜한 복도 안에 그곳에 제가 서 있더라고요. 전화기를 제가 봤는데 통화한 흔적은 없고 전화는 꺼져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순간 얼어붙었다가 분명 방금 제 왼쪽 귀로 누군가 얘기는 했었는데 그 상태로 고개를 아래로 떨구고 휴대폰 플래시를 켜갖고 위치만 빨리 파악하자 싶어가지고 주변을 싹 훑었는데 뒤쪽으로 이렇게 돌면서 후레쉬를 쫙 비추고 있는데 제가 후레쉬를 딱 비친 곳에 요 똘비 선생님이 주저앉아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사장님 하면서 제가 똘비 사장님을 붙잡고 어찌됐든 공장인 건 확실하니까 아까 봤었던 B 공장인 건 확실하니까 사장님 하면서 끄집고 나가려는데 이게 제가 뭐 몇 차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보통 뭐 사람이 홀리면 안 끌려요 진짜로. 죽을 힘을 써서라도 안 끌리고 무슨 쌀가마니 열가마니 올려놓은 것 마냥 안 끌리더라고요. 어떻게든 끌고 가려고 오른손에는 핸드폰을 잡고 있다가 다급하게 주머니 넣어놓고 양손으로 똘비 사장을 붙잡고 끄집어내고 있었는데 왼쪽에서 다시 이 목소리가 들려요. 야, 이 데리고 꺼지라고. 이렇게 약간 어금니를 물고 얘기를 하는 듯한 이런 소리가 들리길래 제가 그때는 순간 놀라서 왼쪽을 팍 쳐다봤는데 백발을 한 할아버지가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저기요, 빨리 이 데리고 꺼지라고.
같은 말 두 번 하게 만들지 말고 꺼지라고 하더니 저기 저 쇳덩이 옆에 버튼이 있으니까 저거 누르라고. 그래갖고 제가 물론 그때 당시 굉장히 떨리고 했지만 일단 불을 켤 수 있다는 그 일념 하에 그 컨테이너 박스를 더듬더듬 걸어가면서 그리고 후레쉬 불을 그쪽을 찾아보면서 버튼을 발견을 했고 이게 컨테이너 사이에 있다 보니까 평소에는 제가 그 불 켜는 버튼을 찾지 못했던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버튼을 켰더니 그쪽 복도 불이 빡 켜지는 거예요. 그러고 봤더니 한쪽 끝에는 아까 돌비 사장님 그대로 철푸덕 쓰러져 계시고 저는 이제는 됐겠다 싶어가지고 불이라도 켜졌으니까 돌비 사장님 괜찮으시냐고 막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진짜 정신이 나갔더라고요. 진짜 스위치를 끄면 나갔듯이 예. 아예 그냥 의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일단은 들어보려고 했더니 다행히 사람이 이렇게 힘이 풀린 듯이 쓰러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아까 같은 증상은 느껴지지가 않아서 급한 대로 양손으로 이렇게 안아서 들쳐매었고 계단 쪽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계단 쪽을 가면서 제가 생각을 했던 게 그러고 보니까 좀 전에 할아버지 목소리 들렸었는데 이런 생각은 들었는데 불도 켜져 있었고 제가 똘비 사장님도 잘 끌고 가고 있었고 그대로 좀 고생스럽지만 계단까지만 내려가면 끝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무슨 호기심이었을까요? 그쪽 이렇게 복도를 제가 이렇게 쑥 훑으면서 쳐다본 거예요. 쑥 훑으면서 쳐다봤는데 분명히 불이 켜져 있는 곳이었는데 제가 딱 복도 쪽을 쳐다보면서 눈을 싹 휘갈기니까 다시 한번 불이 빡 꺼져버리고 제가 있던 3층이 다시 암전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됐다. 왜 쳐다봤지 싶었는데 누가 마치 제 앞에서 이 똘비 사장님을 붙잡고 끌어내리는 것 마냥 갑자기 천근만근이 돼가지고 이 양반이 오죽했으면 제가 양팔로 그 사람 어깨를 휘감고 이렇게 뒤로 땡겨서 가고 있었는데 이거 마치 앞에서 무슨 천하장사 몇 명이 이거를 땡겨서 뺏는 것 마냥 순식간에 제가 확 놓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깜깜한 상태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저도 순간 놀래가지고 겁도 먹었었고 주저앉아버렸어요. 그래갖고 나 왜 쳐다봐가지고 그냥 바로 끌어내려갈 거려는데 다시 한번 옆에서 그러니까 내려가라 할 때 끌고 내려가지 뭐 신났다고 또 훑어보고 앉아있냐고 이런 목소리가 들리길래 제가 진짜 죄송하다고 당장 데리고 나갈게요. 한 번만 도와주시라고 바로 내려갈 테니까 한 번만 도와주시라고 했더니 바로 내려가라잉 까불지 말고 내려가라잉 이런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갖고 알겠습니다. 바로 내려갈게요 했더니 다시 한번 불이 빡 켜지는 거예요. 그러고 제 앞에는 똘비 사장님이 쓰러져 있는데 이게 계단을 타고 이 사람을 짊어매고 3층에서 1층까지 내려가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급한 김에 양손으로 이분 볼따구를 막 쳤어요. 일어나라고 막 이렇게 몇 대를 때렸던 이분께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셔갖고 물론 본인도 얼마 전까지는 화장실이셨을 테니까 소포집 화장실이셨을 테니까 굉장히 놀란다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빨리 나가자고 해가지고 서둘러서 저희는 1층으로 내려왔고 대략 걸어서 보니까 한 10분 정도 걸려요. 그 호프집까지. 차로는 금방 가긴 하지만 근데 누구라도 볼 거 없이 그 호프집까지 그냥 냅다 달렸어요. 달려가지고 일단은 그 호프집 안에 도착해서 저희가 있던 테이블에 도착을 했고 마침 그 테이블에 도착을 했더니 알바분들께서 저희가 뭐 무전취식이라도 한 것 마냥 막 경찰에 신고할 뻔했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런 거 아니라고 제가 뭐 거기 술값 계산을 하고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상황도 상황이고 이게 이분 이야기 들어봤을 때는 혹시 우리 둘이 아무래도 똑같은 체질이다 보니까 자꾸 이게 좀 뭐 증폭이 된다던가 아니면 이런 상황이 자꾸 이렇게 발생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 자리에서 일단은 사람도 많은 곳이기도 했으니까 바로 이모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걸었더니 어쩐 일이냐고 얘기를 하길래 이모 혹시 내가 좀 전에 통화하지 않았었냐고 했더니 원통단체 같은 소리야. 아이고 같은 놈 하나 옆에 또 있네. 야 기다려 이러시더니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비교적 이모님 당에서 가까운 곳이었다 보니까 이모님은 수분 만에 금방 저희가 있는 곳에 도착은 했고요. 예. 제 얼굴을 딱 보시고 이 똘비 사장님 얼굴을 보더니 신당 가서 얘기하자고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해서 저랑 이모님 그리고 똘비 사장이 셋이서 이모님 신당에 도착을 했습니다. 간단히 차를 마시면서 이모님께서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말씀을 아끼시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를 하셔라. 다른 건 필요 없고 믿는 종교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돌비 사장님 같은 경우 본인은 무교라 여기저기 신당 같은데 이런 데를 많이 찾아가 보고 부당한테도 많이 찾아가 보긴 했는데 자기는 근본적으로는 무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기 길 건너면 교회 있으니까 오늘부터라도 가서 빌라고 네. 예수님이 됐건 하나님이 됐건 빌라고 한 달? 아니야. 한 40일 정도는 가서 신명나게 빌어 손이 발이 될 때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똘비 사장님이 그리고요 얘기하는데 이모님께 시큰둥하게 그리고요가 뭐예요? 그냥 기도하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진짜 그거면 돼요? 이러는데 기도만 하셔.
자네 뭐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냥 체질이 좀 그런 건데 내가 볼 때는 부석할 필요도 없고 부석 쓸 필요도 없이 그냥 뭐 신앙식 충만하고 이렇게 믿는 구석이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뭐 무당집 많이 다니셨다고 하는데 꼬라지 보니까 여기저기 가서 많이 뜯기고 다녔구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랬다고 본인 안 그래도 뭐 여기저기서 뭐 쓰고 막 이렇게 저한테 했던 얘기를 하려는 것 같은데 이모님께서 막 손사래를 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여러 얘기할 필요 없고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 오늘부터라도 아니면 내일부터라도 가서 빌어요. 한 40일 정도 빌어. 그 정도 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이 똘비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요? 굉장히 그동안 자기가 느꼈던 것 그리고 보통 뭐 굿한다 그러고 살풀이 한다 그러고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 본인 앞에 있는 이 무당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도만 하면 끝난다고 하니까 안 믿는 눈치였어요. 그냥 제가 딱 봐도 눈에서 이 불신의 시선이 한가득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모님께서 저를 보면서 하는 얘기가 잘했다고 이번에 노력 좀 많이 한 것 같다고 참 잘했다고 그랬더니 저는 솔직히 뭐 잘한 것도 크게 없고 벌벌 떨기만 했고 아니라고 솔직히 아니에요 그냥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고 돌비 사장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인사를 하고 그 이모님 신당에서 헤어졌어요. 실제로 지금도 굉장히 기도를 오래 하고 계시고 하시는데 이모님께서 갑자기 저한테 돌비 사장님이 가자마자 저한테 갑자기 꿀밤을 팍 먹이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임마 그날 같이 부산 갔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뭐 갑자기 이거를 연결짓고 그러냐고. 저 사람 부산에서 온 건 맞는데 뭐 약도 적당히 파세요 이거 아니지. 제가 그래도 이모님 옆에서 제가 짬밥이 몇 년인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모님께서 요거는 네가 만약에 시참을 할 때 얘기할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한번 얘기를 해봐라 라고 하시면서 얘기를 해주신 걸 제가 그대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모님께서 자다 일어났는데 굉장히 기분이 더럽더래요. 굉장히 기분이 더럽고 굉장히 화가 나더래요. 내 이 꿈 때문에 이 꿈에 대한 스트레스를 누군가 풀어야겠는데 네. 이모님께서 얼마 전에 다리를 크게 다치시고 지금 회복 중이시기도 하셨고 아무래도 혼자 부산을 가고 싶으셨다고는 하시는데 그 부산까지 갈 여력이 안 생겨서 그나마 자기 가까운 놈한테 부탁을 해볼라 했더니 그렇게 매몰차게 거절을 해갖고 한뜩 삐져갖고 본인 스스로 부산을 가가지고 간 김에 풀이를 하고 싶은 사람을 본인이 찾으셨대요. 가서 신나게 화풀이를 하고 먹고 싶은 족발도 신나게 먹고 한 이틀 정도 계셨다가 그렇게 올라오신 거고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그 작업 중지라고 긴급히 왔던 카톡 내용이 혹시 저희 이모님과 연관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지만 네. 이런 거 제가 되게 캐물으면 이모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예. 조심해야죠. 예. 그렇다 보니까 오늘은 이러한 제가 일이 있던 게 있어서 간만에 이렇게 이야기를 준비해 왔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뭔가 그 고향에 온 느낌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래도 근 2달 만에 온 거다 보니까 굉장히 떨리네요. 이게 진짜 시간 내주시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참여해 주셨다라는 거를 시청자분들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배님. 아니에요. 돌비님 저 마음은 주 2회, 3회 연속으로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알아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전설의 배성매님 정말 참여하시기가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오늘도 겨우 이렇게 일정 맞추셔서 찾아와 주셨는데 또 전배님의 이야기는 또 전배님만의 매력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전배님을 또 많이 찾으시는 또 팬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또 잘 참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전배님의 사연을 아직도 안 들어보신 분이 계시면 돌비 전설의 배성맨 검색하셔서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